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유튜브 에어올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앞에 두 분 또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볼 민중구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 방송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근에 좀 네. 식었던데. 그거야. 뭐 그런 날도 있는 거고. 또 체크 안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조회수 다 보고 댓글이랑 다 보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뭐 이제 최영석 기자는 프로축구 개막하면서 바쁘시지 않나요? 아, 네. 그 지금 한 2주째. 아니 2주까지는 아니고 저번 주 한 주 동안 농구장을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직무 여기. 네? 직무 아, 유기 축구장 아닙니까? 다녔어. 축구장. 축구 기자의 삶. 또 내일 모레도 축구장 갑니다. 축구는 지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관중석이요? 예, 관중이나 뭐 여러 가지 취재 환경 있잖아요. 취재 환경도 아마 좀 이전보다는 좀 풀렸나요? 좀? 아니죠. 그 이전보다 좀 약간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규제가 좀 강하고 원래 축구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믹스존 인터뷰인데 그렇죠. 믹스존 인터뷰가 없어지면서 다 공식 인터뷰로 대체가 됐고 뭐 사전 인터뷰도 원래는 뭐 저희도 그랬지만 원래는 라커룸 가던 거를 이제 공식 기자회견처럼 이렇게 감독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사실 축구는 요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사실 축구는 사실 기성용 이슈가 모든 걸 다 덮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가? 그렇죠. 예. 어제도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어제는 이제 택배 패스를 하나 날려서 나는 그런 거에 영향 없이 내 경기력은 여전하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믹스드 존을 예. 원래는 그 KBL에서나 KBL이나 WKBL에서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네. 좀 필요하다. 너무 왜냐면 거의 뭐 5-6개 막 같은 매체에서 똑같은 기사만 나오니까. 너무 획일화된 인터뷰에 네. 획일화된 컨텐츠만 나온다 그래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예.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장소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원래 보통 라커룸 들어가서 사전 인터뷰를 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기사에 쓰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노트북 없이 그냥 앉아서 도란도란 약간 얘기 나누는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공식 인터뷰실에서 이게 사전 인터뷰도 하다 보니까 그 감독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직돼 경직돼 버리니까 이게 뭐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지 못하고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믹스드 존이 원래 그런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국제 대회 가면 믹스드 존을 운영을 해요. 공식 인터뷰실은 되게 빡빡해. 기자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기서 주최 측에서 정하는 선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또 월드컵에서 경험하셨잖아요. 네, 아무 뭐 그날 한 5분 뛰었는데 갑자기 수훈 선수로 그 공식 선수로 들어와요. 인터뷰. 그래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믹스드 존에는 내가 원하는 선수.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모든 선수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선수를 인터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유도가 높고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농구 쪽의 취재 환경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크게 저희가 하는 현장에서 하는 인터뷰는 두 개로 이루어지죠. 사전 인터뷰와 경기 후 인터뷰인데 사전 인터뷰는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각 팀의 라커룸을 찾아가서 이제 이건 뭐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 예, 각 팀의 라커룸 찾아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라커룸에서 얘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농구 관련된 얘기, 관련 아닌 얘기, 정말 뭐 편하게 기자들이랑 얘기 담소 나누고 그다음에 뭐 이제 관련해서 인터뷰 기사 나가고 있으면 쓰고 뭐 요거였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리가 라커룸에 가면 선수들이랑 아무튼 접촉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아예 그냥 경기 후에 하던 것처럼 인터뷰실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중 기자 말한 대로 좀 뭔가 아무래도 서로가 좀 뭔가 좀 굳어진 것 같아요. 굳어져요. 예, 뭔가 이렇게 어깨가 굳어지고 좀 조심스럽고 전에 이제 라커룸에서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플레이오프 되면 약간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라커룸 들어가는 거 말고 그 지금 이제 원래 또 우리가 기자들이 경기 전에 하는 게 플로어 내려가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플레이오프 되면 이거 약간 풀린다는 얘기가 조금씩 돌던데.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은 공식 인터뷰실에 들어오는 그 공식 인터뷰는 있어야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믹스드 존을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이 경기에서 잘했다고 하는 선수. 그러니까 기자의 눈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 선수가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선은 또 어떤 면을 봤을 수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그래서 그러면서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짜일 수 있는데 이건 뭐 항상 똑같은 선수가 똑같은 기자들이 하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 솔직히 다른 거 없어요. 맞아요. 제목도 네. 다 똑같고 다른 뭐, 것도 전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거는 뭐 솔직히 그쵸. 뭐 정해진 선수로 다 여러 명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고 좀 뭔가 취재의 어떤 환경이 너무 제한적인 거. 네. 예,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뭐 베테랑 선배분들은 이제 좀 따로 인터뷰하고 싶은 선수 있으면 따로 이제 구단에 얘기해서 그렇죠. 뭐 저희도 한 번씩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따로 이제 인터뷰를 잡기도 하죠. 아니면은 이제 또 따로 질문을 해본다든지 공식 인터뷰 끝나고 이제 붙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좀 얘기가 실제로 나왔던 걸로 아는데 뭐 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은 예. 예,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나왔지? 아 축구 얘기하다가 예, 축구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커피도 예. 이런 카페에서 사 먹는 것보다 원래 믹스 커피가 맛있지 않습니까? 아닌데 난 카페가 더 맛있어. 커피가 맛있어. 그냥 해봐. 이것도 아니, 바리스타 출신이거든요. 한번 엮어보려고 그렇다 보니까. 했는데 제 여동생도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따가지고 아 그래요?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여동생 예, 갑자기 뭐 그렇게 사적인 얘기까지. 네. 아무튼 요즘 입이 풀렸어요. 아, 오늘은 좋습니다. 시작부터 풀렸. 예. 아, 시작부터 그럼 제가 저번 방송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사갈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업텐션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왜 없을까요? 나중에 다 이게 편집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걸 무기로 들고 제가 어? 그거 따로 영상 추출해놨어요. 왜 민철 그러냐면 기자 모음집. 그 청취자 그러니까 청취자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그 시청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중간 중간에 뭔가 잘렸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멘트. 사실 네. 제 것도 약간 덜어낸 게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뺀 게 있는데 왜냐면 재밌는 내용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세고. 그렇죠. 근데 네. 또 이게 저희가 할 수 있을 때 또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 최정석 기자 멘트는 거의 덜어낸 게 하나도 없고. 아 너무 좋았어요. 예, 네. 민중국 기자는 제 멘트 조금 덜어냈어요.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걷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민정 기자는 양을 많이 덜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요소요소에 한 번씩 툭툭툭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서 이제 또 민정 기자가 또 이제 이게 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저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겁을 안 내는 사람인데 동환이 형이 굉장히 좀 많이 덜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지난주 덜어낸 거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지난주에 약간의 편집이 근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풀로 다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렇고 이제 저희가 댓글 좀 다루자면은 일단은 최영석 기자가 지난주 그 이제 화요일이었나요? 예 화요일이었나요? 네, 아마 화요일이었을 예, 전자랜드 관련 공개 3월 입찰 2일 날. 요거 이제 관련해서 뭐 고정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이게 공개가 안 돼가지고 네. 이거 진짜 유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 안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 해소 좀 시켜주시죠. 저희도 솔직히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지금 워낙 이게 탄탄하기 때문에 보안이. 그날 그러니까 3월 2일 날 사실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KBL에서는 애시당초 뭐 이미 기사로 접하신 분들 있겠지만 애시당초 이 공개 입찰에 대해서 뭐 입찰 유무 그다음에 입찰이 됐다면 몇 개 기업이 참가를 했는지 혹은 어떤 기업들이 참가를 했는지 이런 그런 모든 정보를 전혀 일체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진작부터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도 KBL에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해보면은 아마 KBL 내에서도 굉장히 극소수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KBL은 지금 현재 그 전자랜드라는 팀을 그러니까 엘리펀치라는 팀을 추후에 운영하기 위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KBL에 그날 있었는데 이제 소득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득 없어서 이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은 입찰한 기업. 예, 입찰한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길래 그래서 그 이 매각을 주관하는 그 안진 회계법인의 이제 문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문의를 해서 했더니 일단은 뭐 거기서 딱 답변이 온 게 그거예요. 입찰은 뭐 성공적이었다. 근데 우리가 입찰함을 개봉을 하지 않아서 그 안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까지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도 약간은 추측 그다음에 들리는 소문들로 인해서 기업이 그래도 없진 않다라는 거를 약간 추측성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죠. 지금 거기까지죠. 사실 네. 저희 정보도. 그러니까 이것도 딱 저희가 말씀드린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없다 유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심증은 있고 들릴 소문은 있는데 그러니까 물증이 확실히 없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회계법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조금 더 물어봤죠.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된지 안 된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물어봤는데 이제 그 입찰함 자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공개 입찰 시스템을 정확히 몰라서 근데 입찰함 자체를 그걸 개봉을 해야 KBL과 함께 그걸 개봉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서류 검토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추후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에서는 좀 알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엔진 회계법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거는 이제 KBL을 통해서 알려질 거다라고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안진 회계법, 그러니까 저도 또 회계사 또 아는 회계사 친구를 통해서 또 이제 뭐 안진 회계법인 그 또 물어본 결과 안진 회계법인 내에서도 굉장히 극소수만 조금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조심스럽고 좀 확실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좀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거 근데 그 보통 원래 그 그러니까 극비로 이제 그 소문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위에서 바라고 있는데 보통 그런 일들은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극비로 하더라도 소문은 안 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사는 그거잖아요. 일이잖아요. 영원한 근데 비밀은 없다. 영원한 비밀은 없어. 근데 그리고 루머더라도 소문은 있어야 돼. 왜냐? 실체가 있다면. 실체가 있으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뭐 시청자분들, 팬분들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없으니까 소문도 안 나는 거 아니냐? 이게 왜냐면은 이 입찰 전에 한 곳에서 지금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넣은 거를 이제 입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고 한 군데였대.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질 않으니까. 근데 이게 열지 않더라도 소문은 원래 나거든요. 보통 안 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싶거든. 입이 근질거리거든요. 그렇죠. 그 비밀이라는 거 사실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다. 없을 수도 있겠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건 뭐 반박도 못 하겠고 동의도 못 하겠고 그냥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제한적이니까 썰들을 그냥 그러니까 들은 내용들을 그냥 던지는 식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모르는 누구 말 중구 형이 맞다고도 할 수도 없고 내 말도 맞는 아니야. 내 말이 맞다고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상황은 딱. 왜냐면은 그 안에서 소문을 파고 드는 소문꾼들도 잘 모른대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웬만한 이제 뭐 그러니까 일반 팬분들이 모를 내용이더라도 농구계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타고 타면은 소문이라도 듣게 되거든요. 소문이라도.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도. 근데 지금 그것조차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동환이 형이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소문이 돌아요. 저녁에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도 소문이 돈단 말이죠. 이게 또 기자들 그 습성이거든요. 말 이것저것 막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하는 것도 하고 다녔대. 동환이 오늘 뭐 그 취재 가서 연애했대. 뭐 이런 얘기도 다 들리거든. 동환이 형이 울산 취재를 갔다는 걸 저는 그 팬분들한테 알았어요. 팬분들한테요? 네, 뭐 형 인스타그램으로 막 올리는 거를 난 인스타그램 안 보니까 인스타그램 올린 거를 또 팬분들이 커뮤니티에 막 써놓은 거를 봤어요. 커뮤니티 보다가 본 거예요.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있겠냐. 그렇죠. 더더욱도 오픈이 많이 돼 있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의심하는 거지. 이거 진짜 그렇죠. 혹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도 입찰한 기업은 있다. 저도 이제 최영석 기자가 들은 거랑 비슷하게 좀 들었었는데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진짜 이쪽이 농구 쪽에서 취재를 오래 한 베테랑 선배 기자분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다들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중국 말대로 입찰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아무리 비밀 유지를 하더라도 비밀이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비밀이 그러니까 뭐 썰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관심 인수 희망은 있는데 뭐 입찰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인수 희망은 좀 보이고 있다. 그런 것도 저는 살짝 들었거든요. 그런 쪽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어제 전자랜드 그 이제 인천 취재를 다녔는데 어. 그냥 이제 이건 뭐 그냥 혼자만의 표피셜입니다만 이제 어제 전자랜드 이제 이 직원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나 표피셜. 아 그래요? 표피셜.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보게 돼요. 아 다들 형은 내가 봤을 때 평생 도박 때문에 망치진 않을 것 같아 인생을. 아 그래요? 타짜들 사이에서 가면 아주 그냥 맛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걸 안 해요 사실. 아무튼 그래서 형은 고스톱 치다가도 광이 한 2개 있으면 표정 관리 못해. 피식. 예. 이거 게임 끝났어 이제 그거야. 예. 아니 농담입니다 형.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전자랜드 쪽은 저희도 뭐 이렇게 아무튼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말 없어요 나오는 얘기가 혹시 너무 없어. 이거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 댓글로 좀 써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내가 뭐 안진 회계 우리 회사가 네. 넣었다. 혹은 안진 회계법인 고위 이게 공직자인데. 최근에 다른 종목인데 야구에서 그 신세계 그 이름 어. 랜더스가 네. 그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 다른 데서 기업 내부에서 이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게 상표 출원한 것 때문에 맞아요. 랜더스 상표 출원 네. 맞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미리 SSG 알려줬거든요. 일렉트로스 네. 뭐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신세계 쪽에서 이제 랜더스라는 거를 상표를 출원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면 유력해졌다. 역시 내부의 정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쪽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 아무튼 업무잖아요. 기업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뭐 상표 출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건데. 이번에 그 신세계로 넘어가는 그거 단독으로 먼저 기사 쓰신 분도 스포츠 쪽 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쪽 경제 쪽, 네, 경제 쪽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기업 쪽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먼저 뭔가 새 나올 법도 한데. 그렇죠. 경제 기자를 예. 수소문해야겠네. 경제지 쪽에. 경제지 쪽에 수문을. 예. 아무튼 일단은 딱 그 정도 상태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생기면은 그때 한번 전해드리는 걸로 네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연님이 썬둥이 최정석 기자님 청성 팬으로서 6강 마착타기 비나이다. 아 이게 김시혜 선수 다치기 전인데 뭐 이게 요거는 스푼 댓글이 되어버렸어요. 예, 요거는 뭐 저희가 또 음. 추후에 이따가 이제 김시혜 얘기할 거니까요. 또 얘기를 하고요. 이제 뭐 다른 댓글 중에 이제 100회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이번 주가 저희 100회예요. 아 진짜요? 예, 저도 다시 까먹고 있었어요. 아, 저희가 50회 때도 같이 하지 않았나요? 그때 뭐 이렇게 멘트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 예, 그 50회인데 막 벌써 끝내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 느낌. 네, 맞아요. 뭔가 되게 진중해지고 여기서 그때 막방이냐고. 민중우 기자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어. 예, 저 기억도 사실 잘 안 나. 이제 들어오는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예, 얼마 안 됐을 네.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무튼 100회까지 왔네요. 어쩌다 보니. 어. 예.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아니 왜 이상하게 쳐다봐? 다사다난했지. 이래부터 같이 해온 입장에서 도환이 형이 참 진짜 다사다난했어. 어떻게 벌써 100회가 되지?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뭐 이제 쉬어간 주도 있었으니까 네. 2년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년 넘은 거죠? 지금 2년 넘었죠. 그렇죠. 2000 그러면 18년 여름이었나? 저희 여름에 시작. 저희가 변준영 드래프트 할 때가 제가 게스트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전화 연결도 하고 그거 네. 한번 또. 예. 그때 이후 그러니까 2018년, 여름- 2019년? 예. 2018년 내가 겨울 때 합류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름이다. 2018년 2018년 8월에 예. 시작했어. 8월 와 벌써 이렇게 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동환이 형하고 중국하고 안 친할 때. 아 그쵸. 소름 그쵸. 돋게 안 친할 때. 예. 그때 참 많이 선배라 부를 때. 제가 동환 선배라고 부를 때. 예. 네. 저도 그때 중구 씨라고 불렀던 거. 아 맞아 중구 씨라고 했어요 그때. 예. 굉장히 오글거렸어. 예, 한동안 말을 못 났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맞아요. 100회가 됐네요. 근데 뭔가 100회 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건 왜일까요? 되게 뭔가 실감이 안 나네요. 예. 되게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더 가야죠. 그렇죠. 예. 이게 그래도 자부심 있을 필요가 있는 게 100회 하는 방송 많지 않습니다. 팟캐스트든 뭐든. 뭐 예. 장담할 수는 없는데 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들려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물게 되면 그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우리도 모르는 네. 갑자기. 두 분이 몰라요. 저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 네, 우리 방송이 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서 예. 네, 제가 지금 갑자기. 기대되네. 알아보고 있어요. 네. 예. 아, 좋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우리한테 원질도 없이 갑자기. 아니 제가 두 분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예. 바빠가지고. 근데 아, 좋습니다. 네. 예, 아무튼 민중우 기자가 어떤 소식 전해줄지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비타민 D의 의지님이 민주 기자님 매주 사과하셔도 됩니다.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민주 기자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네. 농구 기자 그 밑에 답글로도 농구 기자님께 최고 사제 머신. 예. 그리고 김세현님이 민주 기자 솔직히 일부러 입고 왔죠. 이거 내가 봐서 노린 것 같아. 예, 솔직히. 이 형은 그죠? 은근히 치밀한 사람이라서 오늘 분명 언급이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입어야겠다. 예, 이거 댓글 다 보고 온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지금 김수현님이 민중구 기자님 최고 롯데자이언츠 유심히 봐야지. 아, 저희가 또 카메라 이거 옮길 수 있거든요. 좀 보이시나요?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아, 지금 민중 기자가 이 옷이에요. 여기 이 옷이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예, 롯데자이언츠 제가 마켓입니다. 한국 예. 스포츠 최고의 구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에어볼 역사상 가장 먼저 클로즈업 된.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에 다 입고 다니고 있어요. 여름 때도 가끔 비 오는 날에 좀 약간 쌀쌀하면 그러니까 쌀쌀하거나 장마 때 좀 선을 하잖아요. 그때도 네. 한 번씩 입어. 맞아요. 예. 거의 사계절을 다 입거든요, 이 옷을. 이게 산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1년 좀 넘었나? 네, 그렇게 그렇죠. 오래된. 그리고 감독님도 인터뷰 갈 때도 이거 입고 가고. 오늘도 갔어요. 아. 네, 제가 오늘 부천 하나원큐 이윤재 감독님 아. 인터뷰를 갔었는데, 이거부터 이거 옷을 입고 갔죠. 혹시 별 말씀 못 들었나요? 이윤재 감독님한테요? 네, 감독님도 뭐라고 안 하시나요? 근데 이윤재 말은 많이 감독님이 거실 텐데. 뭐 저에 대한 말씀보다는 음. 본인이 좀 많이 힘드셔서. 아.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여자농구 얘기 좀 준비했는데 네. 또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도로시님이 또 이제 김시래 선수 그 아역 나왔던 거 아하. 댓글 달아주셨고 네. 선진장님이 역시 민방꿀 전래 날라다니네. 민방꿀이 뭐예요? 민방꿀이 뭐냐면 요즘에 그 NBA 유튜브 중에 그 조현일 이제 해설위원 선배 네. 조현일 선배께서 하시는 방송에서 나온 유행어가 조반꿀이에요. 뭐냐면 조현일 선배가 다음날 경기 예측을 미리 하는데 다 반대로 가. 그래서 조현일 반대꿀. 아. 조반꿀 이게 유행어예요. NBA 팬들 사이에서 요즘에. 이제 민방꿀이가 민중구. 원래 이 형도 그런 끼가 있었어요. 원래 민펠레였잖아요, 저희끼리에서. 맞아요. 그래서 민방꿀. 예. 민방꿀로 가. NBA는 조반꿀, KBL은 민방꿀. 근데 이렇게 캐릭터화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히네. 예, 진짜 이거 아무나 못해요, 진짜. 한 번 더. 되게 진짜 스타가 된 거예요. 반성하게 되네요. 네. 참. 부럽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댓글들 또 남겨줬습니다. 오늘 뭐 챈들러 빙고님은 민중구 기자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또 전자랜드 팬이신데 또 이제 오늘 또 이 부분 또 민중 기자 의견에 많이 또 동의를 하셨던. 예, 정말 디테일하게 또 댓글을 엄청 길게 적으셨어요. 예. 근데 요즘에 팬분들이 이렇게 글 쓰시는 걸 보면은 예. 진짜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농구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쓰는 건 참 어렵거든요. 예, 진짜 그렇죠. 오래 보지 않으면 못 쓰는 글이에요. 이런 거. 그렇죠. 예, 정말 디테일하게 또 있고 또 해나이님이 민 기자님의 김한별 선수 기사 컨디션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예, 이번 연홍 유잼이네요. 2차전 보러 가려고요. 예매 성공 이렇게 또 오늘 달아주셨어요. 예, 약간 이 형이 그런 기사를 썼다면은 어제 그 김한별의 그 투혼에 약간 진한 감동을 먹고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서 내가 봤을 때 네. 적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본 여자 농구 선수 중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근데 어제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진짜 잘하더라 김한별. 네. 배우는 범인이다 이번 경기. 네. 라고 해놓고 후반에 그 말을 배현 선수가 마치 들은 듯이 후반에 이게 봐라 이게 내가 범인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도 날아다니더라고. 민방꿀이었군요. 김한별의 묻힌 민방꿀 또 나왔습니다. 예, 배윤. 뭐 이따가 저희가 또 연홍 얘기할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 이제 타이슨 053님 저희 방송이 오래된 팬이시죠. 그렇죠. 053님이 그 이제 KCC와 모비스 1, 2의 대결의 그 이제 심판 운영
이제 심판 판정에 음. 대한 어떤 얘기도 하면서 뭐 이제 혹시 세 분 기자님은 힙합 좋아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예, 힙합. 너무 민규 좋아. 기자는 안 듣는 걸로 제가 저 아는데. 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짓말 치고 네, 저한테는 저 약간 흑인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떤 처음 가수 들어봐. 좋아하시나요? 형, 민규 기자 힙합을 듣는다고요? 저 그 트래비스 스캇 그 좀 옛날 래퍼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저도 제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잘 그 힙합에 대해서 약간 일가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쇼미더머니를 예. 그 2부터 지금 현재 시즌 9까지 나왔나 하여튼 그걸 다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쇼미더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아 나는 두 사람이 다 힙합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얘기 안 했지.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네. 좋아하는데 네. 막 트렌드를 잘 알지는 못해요. 저는 어. 그 고등학교 때 에미넴의 그 커튼콜 CD를 이제 커튼콜? 이마트에서 샀다가 커튼콜이라는 그 이제 그진 앨- 궁극기 아니에요? 앨범? 아, 무슨 소리? 죄송합니다. 네. 입이 많이 풀렸네. 이것도 덜어내야 되나? 너무 아니, 너무 일찍 풀렸네. 아 그래서 에미넴에 빠졌다가 네. 그래서 힙합 자체는 되게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음. 근데 이제 막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 정도. 어. 네, 그리고 저는 쇼미더머니를 그냥 워낙 유명하니까 어. 뜨문뜨문 봐가지고 잘 모르는. 네, 최영석 기자는. 저는 국힙 충입니다. 어허. 근데 최영석 기자는 음악에 자체에 관심이 없지 않아요? 아니요, 저 원래 밴드 동아리도 했었고. 와우. 그래요? 저 원래 락 그 모던 락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날라리였네. 오, 완전 원래 밴드 날라리였네. 학교 밴드 동아리들이 대부분 다 날라리가 많거든요. 그렇죠. 잘 못 쳤어요. 아니. 맞으면 맞았지. 농담이야. 그럴 사람은 안 밴드를 되고. 했었구나. 네, 그랬고 어. 이제 요새는 아, 굉장히 잠깐만요. 쇼미 타 그때 뭐 네, 아, 포지션이 뭐였어요? 그 뭐? 밴드 뭐 기타도 있고 드럼 뭐 베이스 드럼 쳤다니까요. 원래 중학교 때 기타 좀 치다가 나 대학교 때 드럼을 쳤는데 망했어. 잘 못 쳤어. 쳤어요, 그죠? 나 진짜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다녀본 게 처음. 그냥 안 흉내 내는 되는데. 사람이었어. 저. 저도 피아노 좀 쳤거든요. 어디가 제 피아노 그 체르니 100번까지 갔습니다. 잘 잘 잘하네. 쳤어요. 음악 신동이었네. 저잘 어. 꽤 잘 쳤어요. 저는 코인 노래방 가는 게 좋은데 음악. 노래를 못해서 저는 예. 악기라도 연주. 아 맞아요. 최영석 기자는 노래 이제 별로 안 하는 스타일. 네. 예, 오히려 연주인가 보네요. 그러면은 음. 민중우 기자 노래 되게 잘해요. 예, 제 기억에는. 그리고 원상현 기자는 노래방 엄청 좋아하는데 가는 만큼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원상현 기자는 진짜 코너 중독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코인 노래방 중독자인데 잘하긴 하는데 그 횟수만큼은 아닌 것 같고. 민중 기자는 그냥 노래 잘하는 것 같고. 예, 뭐제 기억엔 그런데 하여튼 뭐. 예, 요즘엔 뭐 노래방 가기 힘드니까 예,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네. 김한성님이 그 이제 예전에 3대3 대회 할 때 이동환 민중구 두 분 기자님한테 인사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뵀었죠. 해운대에서 네. 예, 그날 밤에 민중 기자와 저가 한 방에서 같이 잤죠. 예. 민중구 기자와 제가 동침을 했던 그날입니다. 그거 되게 좋았더라, 동치방. 예, 몇 제- 번을 들은지 모르겠어. 제 히스토리거든요. 예. 중요한 히스토리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또 롯데 팬이란 걸 알고더니 너무 잘생기셨다 뭐 이런 거 또 네. 이제 말씀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사실 부산 출장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숙박을 하면서 간 적이 저는 없어요. 저는 당일치기로 그냥 KT 경기 한 두어 번 간 기억밖에 없고. 보통 저희가 그 경상권 취재를 참 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가도 울산 거의 위주고요. 아 형은 어렵지 않구나. 항상 가는구나. 근데 부산을 잘 못 가요 사실은. 음. 부산을 잘 못 가고 부산은 저희 이학철 기자라고 다른 부산에 집이 있는 광안리에 사는 이학철 기자가 많이 가가지고 잘 못 가고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 또 뵈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또 이제 뭐 댓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야, 마지막 댓글 이거 나 너무 인상 깊었어. 나 이거 네. 처음 봤는데 켈릭님이 민중우 기자가 칭찬하면 망한다. 거의 이걸 끝으로 댓글 딱 오늘 접고 넘어가시죠. 굉장히 민방꿀. 네. 예, 아무튼 좋습니다. 민칭망. 네. 민정부 민침망. 민친망. 예. 아 진짜 감사합니다. 스타 기자예요. 예, 100회 특집.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댓글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자, 그럼 빠르게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자농구가 챔프전이 1차전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데 핫해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 밖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민중 기자가 또 현장도 갔었고 좀 많이 취재를 했고 저는 사실은 여자농구 현장을 못 갔으니까 또 최영석 기자는 축구를 많이 갔고 민중 기자가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은행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핫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삼성생명 그 기세가 지금 챔프전까지 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도 놀랐죠. 많은 사람들 다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루키가 그 판세 전망했을 때도 다 우리은행이 이긴다고 네. 했더라고. 아, 그래서 몽알목 기자들 됐다고 하는데 난리 났었어요 아주. 근데 예. 어느 누구도 사실 삼성생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왜냐면 그쵸, 우리은행이 하도 정규리그 1위를 했고 삼성생명은 사실 4위를 했던 팀이기 때문에 예. WKBL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업셋을. 그래. 왜냐면 1차전 1차전이 용인에서 홈 경기 열렸어요. 2차전도. 1차전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되게 이번에 독특한 게 1, 3, 5차전을 1, 4위 팀 승리팀 홈구장에서 한다. 그 맞죠? 그게 1, 2, 5차전. 1, 2, 5 1, 2, 5차전. 아 죄송합니다. 1, 2, 5차전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스케줄 구성은 유례없는 구성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네. 없는 대진이 아닐까. 상위 시드가 아니 네. 4위 팀이 어떻게 홈이점 상위 시드가 홈 어드밴티지를 근데- 못 받는. 아니 이거 관련해서 혹시 얘기 더 들은 거예요? 저는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일어나길래 이런 식으로 WKBL에서 현재 플레이오프 네. 구성을 했을 때 있잖아. 그 정확하게 명칭을 보시면 예. 예. 아산 우리은행과 용인 삼성생명의 그 게임이 플레이오프 그 1이에요. 1. 예. 원. 그리고 청주 KB스타즈와 인천 신한은행이 플레이오프 2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4강 플레이오프 대진을 보고 상위 시드가 홈 2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예. 여기는 플레이오프 1, 2로 해가지고 1이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랑 삼성생명을 1으로 보고 거기를 이제 올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건 뭐 오피셜한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소문으로는 예, 선물로는? WKBL도 우리은행이 우세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다 출장 준비까지 끝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지 뭐. 약간 아산으로 갈 응, 응. 준비를 유동성이 음.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미 정해져 있어도 음.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리그든 상위 말이에요? 시드가 무조건 홈 어드밴티지를 갖는 거는 당연한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정규 리그에서 최선을 다해서 높은 순위를 가져가는 거에 대한 보상인 거지.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게. 아니 삼성생명 까놓고 말해서 음. 4위 그냥 막판에 쉬지 않았나요? 정규리그 막판에? 거의 네. 그 발톱을 감췄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포장을 해주고 음. 있지만 사실은 무기력했다. 무기력한 모습이 그렇죠. 많았죠. 네. KB는 1위 싸움 한다고 막판까지 좀 그래도 힘 많이 썼고 많이 썼죠. 4위를 조기에 확정 짓고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은행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루키에서도 이렇게 6명이 예측한 이유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삼성생명이 어쨌든 4위로 시즌을 일찌감치 4위가 정해졌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탈락 두 팀이 너무 일찍 나왔고 플레이오프에서 3위 이상 올라갈 거라는 어쨌든 보장이 없기 때문에 4위가 확정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힘을 빼고 그걸 어쨌든 대비를 한답시고 이제 막 로테이션 풍부하게 가져가면서 했는데 그때의 경기력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뭘 준비를 한 건지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플레이오프에서도 무기력할 것이다라는 게 그런 걸 이제 어림짐작 해버린 거지. 아, 연맹이 무슨 시리즈를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 오피셜한 부분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어림짐작 잡은 건데 네. 근데 그 보세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말이 안 돼요. 사실 사령탑 그 감독님들이나 구단 측에서는 사실 이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관중들도 입장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이미 대진이 완성이 됐을 때는 사실 팬분들의 입장이 확정이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챔프전도 무관중일 줄 알았던 분위기.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갑자기 관중 입장이 됐죠. 챔피언 결정전 때부터. 예. 근데 그 KB스타즈 쪽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팬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홈이점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아쉽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승을 청주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돌아본 거죠. 왜냐면은 보통 3, 4차전에서 끝낼 수 있다. 여자 농구가 원래 보통 세 팀이 플레이오프를 갔기 때문에 2, 3위 팀이 피 터지게 싸우고 1위 팀이랑 붙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2, 3위 팀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하루 이틀 많아야 하루 이틀 쉬고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했죠. 그래서 보통 업셋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홈에서 두 판을 다 이기고 원정 가서 한 판을 이기면서 3대 0으로 그냥 우승을 해버리니까 상대방 집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매번. 맨날 원정에서 우승하고. 네. 근데 이번에는 KB스타즈 입장에선 뭐 용인에서 2번 다 잡고 뭐 한 번 지더라도 청주에서 2번 다 잡으면 청주에서 우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게 밝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용인에서 깨졌죠.
1차전 네. 그것도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차전에서 삼성생명이 이겼는데 이게 뭐 극적인 승리도 아니고 뭔가 저는 이제 막 디테일하게 다 보질 않는데 저도 그때 다른 현장에 있어서 스코어가 계속 KB이 쫓아오면 그냥 삼성생명이 또 벌리고 하면서 거의 두 자릿수 안팎으로 거의 삼성생명이 확실히 우위라는 느낌을 주는 뭔가 스코어 양상이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땠나요? 이 되게 이변이었는데. 경기 봤어요? 나 경기 봤죠. 예, 좀 두 먼저- 분 다 말씀해 주시죠. 네. 창수 기자부터. 예. 난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정선의 입장이랑.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KB 스타즈는 정규리그 때 솔직히 하던 거 그대로 좀 가져간 느낌이었고 삼성생명은 그 정규리그 때 체력을 비축해 놓은 거를 지금 조금 약간 쓰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KB 스타즈가 물론 1위, 그러니까 2위로 맞췄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지수라는 존재가 플레이오프 때 20-20이라는 연속 경기 20-20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고 뭐 더블을 뭐 정경기를 하고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가 엄청난 선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 선수만 뛰는 상황에서는 누가 박지수를 막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KB 스타즈는 네. 하던 걸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던 걸 한다. 그러니까 네. 정규 시즌에 어쨌든 그 박지수라는 존재 때문에 박지수 선수를 사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KB 스타즈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잘 됐던 거. 박지수가 직접 공격하는 것도 분명히 위력적이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박지수에서 파생되는 공격을 그게 KB 스타즈의 주무기였고 KB 스타즈가 경기가 잘 풀릴 때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이겼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 때도 딱 그것만 했어.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경기 40분 내내 그것만 했던 거지. 근데 이미 플레이오프라는 거의 특성상 그 한 매치업에 한 팀한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준비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뭐 수비나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로테이션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더 정교하게 들어가는데 너무 하던 것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정규 시즌 비디오를 플레이오프 때 그냥 재방송하는 느낌이었어. KB 스타즈 똑같았어 그렇게.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동선 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치도 비슷해. 뭐 강하정, 최희진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 삼성생명의 그 공격도 공격인데 김한결과 배혜윤도 잘해줬지만 저는 그 수비가 그 스위치가 정말 스위치 수비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이게 로테이션 빵꾸가 안 날려면 정말 이 선수들이 진짜 로테이션이 완벽하게 그 짜 맞춰져는 게 어떻게 보면 스위치 수비잖아요. 왜냐면은 특히나 뭐 배혜윤 선수나 김한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위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뭐 자신보다 좀 매치업이 안 맞거나 이러면은 스피드 때문에 발이 느려가지고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스위치가 사실 균열이 되고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가 다 선수들이 다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활동량 자체가 사실 넘사벽이었고 그 가운데서 저는 김보미 선수의 수비적인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냥 이 김보미 선수는 그냥 코트 위에서 그냥 몸이 부서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진짜 모든 걸 다 쏟는 느낌? 그랬어요, 전 사실. 그러니까 김범희수 지금 4강에서도 되게 활약도가 컸잖아요. 그렇죠. 좀 미주 기자가 좀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사실 그 시즌 그 종료 직전 두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 29점도 넣었잖아요 한 경기. 그 BNK가 한 경기에 넣었던 29점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선수가 한 팀이 40분 내내 넣었던 점수를 그대로 넣은 적이 있어요. 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시겠죠? 대단한 일이죠. 네, 대단한 근데 일이죠. 그만큼 네. 김범민 선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막판 정규리그 막판 들어서 굉장히 3점 슛이 굉장히 좋아졌고 활동량은 좋아졌고 근데 워낙 터프한 수비. 그러니까 아까 정서가 말했던 것처럼 저 스위치 디펜스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100% 공감해요. 저는 이걸 삼성 썬더스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스위치 디펜스에 대해서. 진짜 멘트 한 번에 네. 몇 개를 까는 거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수를 100%다 예. 40분 내내 막을 수 없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 신한은행은 박지수를 40분 내내 막기 위해서 풀코트 프레스부터 트랩 디펜스까지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 결국에 그 40분 내내 버텨줄 수 있는 체력이 없어서 밀렸다면 네. 삼성생명은 김한별이 일단 버텨주고 힘은 김한별 선수가 더 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장에서 밀리기 때문에 힘에서 버텨주고 리바운드 상황에서 박스아웃을 두세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리바운드를 걷어내는 신한은행과 좀 달랐죠. 이게 달랐어요. 마지막 마무리가 달랐다는 거죠.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제 우리가 공격하는 차례가 돼야 수비 성공인데 그렇죠.
신한은행은 거기서 리바운드를 뺏기고 다시 2차 공격을 줬다면 삼성생명은 절대 안 줬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이 차이에서 그 희비가 엇갈렸다고 봐요. 김한별 선수가 버텨주면 배혜윤, 그 김보미 그리고 가드 선수들이 안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리바운드를 걷어내요. 윤예빈 선수부터 윤예빈도 시작해서. 장신이잖아요. 네. 또 거기다가 윤예빈 선수와 심상영 선수의 그 미스매치 그 상황도 굉장히 큰 효과를 냈고 또 스피드도 안 밀리거든요. 윤예빈 선수가 저 축복받은 신체라고 생각해요. 그 진짜 윤예빈이 진짜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굉장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는 국가대표 가드라고 봐요. 신지현과 함께 진짜 차세대 국가대표 가드로서 진짜 손색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다 잘했지만 김한별이 최고였다면 저는 예전에 변현아 선수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정말 뭔가 아름다운 플레이, 그러니까 압도적인 플레이, 약간 르브론 제임스를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약간 황홀함 같은 거를 별브론. 네, 별브론. 그래서 네. 정말 저는 그 닉네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별브론.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근데 누가 네. 지었는데 저는 삼성생명의 농구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1차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걸 다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 KB스타즈는 사실 그렇죠. KB는 뭐가 문제인가요? 그 지금? KB스타즈가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비디오를 이제 되감기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농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박지수가 농구를 있어서 오히려? 수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 농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박지수와를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2-3명이 붙는다 이거죠. 그 나머지 선수는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지는 게 아니고 3점 슛을 던지는 게 맞잖아요.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KB스타즈의 3점 슛 성공률 중에서 한 5%는 사실 다른 팀보다는 좀 낮춰야 된다. 왜냐면은 박지수 때문에 파생되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또 오픈 찬스도 많기 때문에 못 넣으면 이상한 팀이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었어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게 팩트고. 근데 지금 선수들의 슛감이 너무 안 좋아요. 심상현 선수, 강하정 선수, 최희진 선수. 신한은행이랑 2차전 때는 살짝 터지더니 그 신한은행 때 1차전이랑 지금 이번에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보니까 선수들의 슛감이 다 밸런스가 다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KB스타즈가 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때 던졌던 3점 슛 중에서 절반만 들어갔어도 절반, 3분의 1? 절반만 들어갔어도 그 게임은 KB스타즈의 것이었어요. 경기력이 안 좋아도 결국에 승리는 KB스타즈였던 거죠. 꾸역꾸역 어쨌든. 왜냐면은 박지수는 이미 자기가 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그 3점 슛만 들어갔어도 게임은 KB스타즈가 질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그 똑같은 패턴이에요. 경기는 상대가 더 잘해요. BNK 빼고. 그 나머지 뭐 우리은행, 삼성생명, 뭐 신한은행, 하나원큐 다 KB스타즈보다 경기를 잘하고 농구도 잘해요. 근데 박지수 때문에 나오는 그 기회를 막지 못해서 결국엔 지거든요. 우리은행 뭐 많이 이겼지만 이번에 그래서 정규리그 1위를 했고, 근데 이번에는 안 들어가요 그 3점 슛이.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은 2차전 이제 내일 열리고 앞으로도 시리즈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슛이 들어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슛이 들어가면 네. KB스타즈가 3대1로 역전해서 우승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박지수는 어차피 못 막아요. 네. 박지수는 못 막아요. 그냥 때려 죽여도 못 막아요. 박지수는. 중국의 그 수천 명이 있는 장신 센터들 중에서 손꼽히는 한쉬, 리유에루 이런 선수들이 박지수를 1대2로 마크했는데도 못 이겼거든요. 체력 다 떨어진 상태였던 그 최종 예선에서 겨우 막아냈지. 풀 컨디션으로 만났던 올림픽 지연 예선, 그러니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던 그 경기에서 박지수 선수가 다 압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지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선수. 세계적인 빅맨이에요. 박지수 선수는 세계적인 빅맨이에요. 뭐 리즈 캠베이지나 이 정도 되는 순간은 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WNBA는 가야 이제 박지수보다 높은 레벨에 있는 그렇죠. 거지. 지금 뭐 아시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박지수만한 빅맨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있긴 있겠죠. 뭐 도카시키 라무나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그 정도 되는 레벨의 선수인데 뭐 어차피 못 막는다는 거죠. 근데 다른 선수들이 못 해주면 KB스타즈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날 박지수는 현 시점에서 엔비드처럼도 했고 요키치처럼도 했어요. 샤킬 오닐이기도 했고. 화가 다 했구나. 그러니까 진짜. 근데 네. 패스를 받아서 슛을 던지는 선수들의 슛감이 드레이몬드 그린 수준이었어. 나는 딱 그래. 느낌이 그랬어. 그러니까 드레이몬드 들어가는 것 자체 기대가 안 되는 진짜 벽돌 던지는 느낌이 나는 진짜 많이 들었어. 이게 왜냐면은 이 강하정 선수도 그렇고 어쨌든 최희진 선수도 그렇고 슈터이기 때문에
그 슛에 올라갈 때 그 리듬과 그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는 자기만의 가정들의 밸런스가 있죠, 슈터는. 가정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난 벽돌 던지는 느낌들이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그러니까 부상에서 부상 최근까지 부상이었다가 정규리그 막판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밸런스가 안 잡힌 건지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벽돌을 던지는 느낌이었고 그 저는 삼성생명에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어쨌든 이 5명의 소트의 5명 선수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 볼핸들링이 된다는 점. 그렇죠. 그게 왜 박지수를 결국에는 끌어내잖아요. 김한별을 매치시키든 배이영과 매치시키든 어쨌든 매치시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5아웃 전체 올아웃 전략을 써서 시작을 하는데 박지수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슈팅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파고들 때 그런 능력들이 없으면 사실 그러니까 볼핸들링이 안 되거나 돌파를 할 수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 거기서 이제 막히는 거야. 그냥 외곽에서 무기력하게 패스 그냥 돌리다 소위 말해서 폭탄 돌리기 하다가 그냥 시간 얼마 안 남아서 3점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던지고 롱 리바운드 나온 거 박지수가 따내고 KB스타즈가 공격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박지수를 외곽으로 끌어놨을 때 공략을 하지 못하면 그게 나오는 안 좋은 모습들인데 이게 뭐 윤예빈도 그렇고 뭐 김단비도 그렇고 뭐 김보미도 그렇고 다 배윤도 어느 정도 볼핸들링이 되잖아요. 빅맨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지수가 나왔을 때 그 공간들이 너무나 이 삼성생명 선수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왁 달려들고 박지수가 나간 사이에 아까 중경이 말했던 대로 리바운드 싸움 또 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또 박지수만 없으면 리바운드 싸움에서 절대 안 밀리거든 삼성생명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2점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권이 쉽게 삼성생명이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꽉 잡고 있고 저는 딱 그 2년 전이 원래 사실 지금 오마주 되잖아요. 2년 전이 오버랩 되잖아요. 그 2년 전에 사실은 그 우리은행 잡고 삼성생명이 챔프전 똑같잖아요. 우리은행 잡고 챔프전에서 KB스타즈를 만나고 제가 그때 현장에서 다 취재를 하면서 봤을 때는 그 구간이 알았어요. 그때 이주연 그 당시 잘했던 이주연 그다음 윤예빈 선수의 그쪽 라인이 되게 아쉽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뭐 이주연 선수 지금 안 나오지만 윤예빈 선수가 지금 아무튼 어쨌든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2년 사이에 진짜 몰라보게 성장하면서 그 구간에서 빵꾸가 안 나고 오히려 그 구간에서 매치업에서 이겨버리니까 박하나 선수가 그때는 박하나 선수가 되게 잘했잖아요. 그 시리즈 때는. 그때는 대단한 선수였죠. 근데 박하나 선수가 없음에도 그 자리에 윤예빈이 있고 김보미가 있고 또 김단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지수 하나 빼고는 삼성생명이 밀리는 매치업이 없다. 나는 그래서 이 슛감이 쉽게 돌아올까도 솔직히 모르겠어. 왜냐면 1차전 때 난 너무 벽돌을 던지는 느낌이어서 근데 로또야. 내가 봤을 때 돌아오면 만약에 뭔가 그 정도예요. 뭔가 팡 이렇게 튀어서 갑자기 쏙 들어가면은 원래 감 잡으면은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슛쟁이들이 소위 말해서 슛쟁이들이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2차전 때도 이런 삼성생명의 그 스위치랑 활동량이 밀려가지고 지치면은 3차전은 원래 무기력하잖아요. 2대 0으로 졌을 때의 그 진 팀은 3차전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지거든요. 특히나 더블 KBL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에서 진짜 안 돌아오면 삼성생명이 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년 전 때도 앞선이 아쉽다죠. 그때는 체력적인 문제가 되게 컸었어요. 그렇지. 우리은행이랑 혈전을 펼쳤고 2대1로 꺾고 올라왔으니까. 이틀 쉬고 아마 챔피언 결정전을 했을 거예요. 하루인가 이틀. 근데 지금은 저쪽도 혈전을 했고 이쪽도 혈전을 해버렸어요. 신한은행이 KB스타즈 아예 녹초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농구는 사실 삼성생명 게임 1차전 때 굉장히 재밌었지만 저는 신한은행과 KB스타즈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보면 그 신장이 낮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표본 같은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해법 대신에 이제 박지수가 너무 괴물이었던 거지. 샤키로닐이 그러니까 LA 레이커스 샤키로닐이 있었던 LA 레이커스를 왜 무너뜨리지 못했겠어요? 코비 때문에? 물론 코비 잘했죠. 결국에 샤키로닐을 무너뜨리지 못한 거잖아요. 3P 때 그렇지. 그렇죠. 결국에는 그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국에 신한은행이 못 넘긴 건 박지수 때문에. 왜냐면 김단비가 막는 수준이었으니까 박지수를. 근데 삼성생명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 공룡을 상대하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어쨌든 좀 결과적으로는 무기력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한번 붙어본 것도 되게
그러니까 소중한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시점에 와서는 KB를 한번 챔프전에서라도 붙어본 게?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김한별 선수가 부상 때문에 맞아요. 몸이 정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전에. 네. 우리은행 때 너무 하드 캐리를 해버렸어요. 음. 그때 아예 싹 쓸어버렸어요. 우리은행. 우리은행 그 시리즈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은 못했었죠. 삼성생명이 그렇죠. 이길 거라고. 사실 그리고 그 2년 전 때는 그 손튼도 있었네. 그러니까 저 여쭤보고 싶은 그거예요. 이게 외국 선수 제도가 없어진 거에 영향도 있나요? 오히려 1인제여서 KB가 차라리 뭐 예전 같으면은 박지수가 뭐 이제 압도를 한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안 될 때 손튼이 진짜 트레이션에서 막 이제 야생마처럼 야생마처럼 막 저돌적으로 하면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박지수는 압도적인데 박지수 빼면은 원래 예전에 손튼이 뭐 해주던 거를 이제 국내 선수 중에 지금 강하정도 몸 상태 정상 아니라고 들었고 아무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외국 선수 제도의 변화가 오히려 KB에게 뭔가 안 좋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사실 안덕수 감독님은 그 카일라 선튼의 역할을 김민정 선수한테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어요. 김민정 선수가 플레이오프 내내 좀 부진했었죠. 챔피언 결정전 1차에도 그래도 득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감독님의 눈이기 때문에 많이 봐던 선수의 그 몸 상태나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그 카일라 선튼의 100%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사실 어떻게 해주겠어. 그렇죠. 근데 대신에 국내 선수들끼리만 뛰는 무대에서는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쉽다는 거고 감독님의 평가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외국 선수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6개 구단이 다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사실 근데 KB 스타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지수가 있고 거기에 박지수는 사실 상대 외국 선수 빅맨과 그 경쟁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외국형 그러니까 외국 선수 포워드형 선수를 데리고 오면 국내 선수랑 미스매치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면 KB 스타즈가 굉장히 손해 갔죠. 근데 다른 팀 보세요. 센터가 없어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센터가 없어요. 190대자가 없어. 190대 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쪽은 외국 선수가 한 명 있는 거고 나머지 5개 팀은 없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아. 상황은. 어찌 보면 여기 그 국내 선수들끼리 뛸 때가 더 사기일 수도 있어. 오히려 미주 기자는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개 팀은 그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이득인지. 사실은 근데 그걸 떠나서 외국 선수가 없는 이번 시즌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시즌이었죠. 그쵸. 하지만 흠도 있었어요. 밑에 두 팀이 너무 바닥을 차여줘가지고 외국 선수에 의존하던 거를 의존하던 게 사라지니까 완전 바닥. 특히 한 팀? 근데 대신 하나원 큐는 6라운드 때 굉장히 스텝업한 모습을 되게 보여줬잖아요. 잘했잖아요. 뭐 다른 팀들은 뭐 이미 시즌 순위가 정해졌으니까 힘을 뺀다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마냥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삼성생명 정도를 빼면. 근데 BNK를 제외하면 나머지 그 하나원 큐는 그래도 마지막에 좀 희망을 보여줬고. 근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해졌다. 구분이 심하게 그러니까 간격이 좀 굉장히 커졌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그건 지도자의 역량, 그 선수들의 역량 차이인 거지. 그 외국 선수 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봐요. 좋습니다. 저는 또 궁금했었어서, 그러니까 1대0 외국 선수가 예를 들어서 박지수를 외국 선수급이라고 본다면은 1대0으로 싸우는 것과 2대1로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를까? 좀 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또 이제 많이 본 입장이 아니라서 두 분 의견이 궁금했고 일단 그러면 여자 농구 요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예상을 해보죠. 이 시점에서 다음 주 되면은 끝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시리즈 챔프전의 향방? 나는 근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KB스타즈가 3대1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약간 삼성생명이 이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변이 너무 없었어. WKB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준거 형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플레이오프 시리즈 또 홈 어드밴티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결국엔 감독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은연중에 WKB에선 없애서는 없다. 라는 게 사실 은연중에 다 깔고 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플레이오프 리더데이 때 정상일 감독님도 거의 지는 느낌, 거의 이미 우리는 안 될 거야. 근데 일단 해볼게. 약간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을 때. 왜냐면 정상일 감독님이 워낙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그날 미디어데이를 하드 캐리했어요. 혼자 재밌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근데 약간은 기본 베이스가 우리는 일단 안 되는데
물론 일단 KB스타즈한테 절대 안 돼. 근데 최선은 다해볼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변에 되게 인색한 리그고 이변이 없는 리그가 사실은 WKB거든요. 이미 누구나 다 예상하잖아. 결승전에서는 우리 시즌 전에 다 그랬으니까 챔피언전 무조건 우리은행하고 KB스타 맞겠지. 근데 뭐 박지수 잘하면 KB스타 이기겠지. 시즌 끝났네. 약간 그런 식으로 예상이 가능한데 사실 삼성생명이라는 변수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은행을 어쨌든 잡아먹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삼성생명에 한 번 더 일을 내서 그냥 약간 좀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생각. 솔직히 시즌 중반에 그 우리은행 김정은 시즌 아웃 됐을 때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들 이거 뭐 KB 우승 안 할 수가 없다 정규리그 이 얘기부터 일단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우리은행이 완전 대반전 진짜 뭐 오승인 이런 이제 정말 루키급 사람들을 허용해서 우승을 일궈냈고 일궈냈고 심지어 최은실도 중간에 다쳤었잖아요. 근데 해냈고 이번에 삼성생명까지 해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여자농구 지도자분들을 뭐 이렇게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박지수 때문에 당연히 KB가 뭐 우승이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합리화하는 거 이런 문화가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팬들조차도 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구나 농구라는 게 지도자의 역량과 다른 선수의 어떤 다른 부분으로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돌아보면 돼. 2000년대 초반에 네. 건강하고 자유투까지 잘 던지는 샤키로니를 보유한 팀. 그렇죠. 네. 근데 농구는 5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팀이 네. 3핏을 했죠. LA 레이커스가 부상도 그렇죠. 잘 당하고 자유투도 안 좋은 샤키로닐이 있는 팀이 3핏을 했잖아요. 네. NBA에서도 그 세계에서 제일 농구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에서 앨런 아이버슨이 그렇게 춤을 춰댔어도 안 됐잖아요. 결국 4대1로 역전을 당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들도 아는 거죠. 결국엔 얘가 그 상대에 있는 상대 팀이 무서운 게 아니고 상대에 있는 어떤 선수가 무서운 거지. 이 선수 그렇죠. 때문에 좀 무섭다. 만약에 KB스타즈에 박지수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 센터였다고 치면 정상일 감독이 만약에 라이트급과 헤비급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을걸요. 제가 봤을 때 그 헤비급은 그 박지수만이에요. 그 정도로 박지수가 압도적이다. 건강하고 자유투까지 잘 던지는 전성기 시절의 샤키로닐이라니까요. 좋습니다. 진짜 괴물이 괴물. 그런 선수를 데리고 지금 이렇게 구전하면 그것도 좀 예. 근데 그런 생각 근데 연ung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더 좀 분배한 게 그렇고 일단 그래서 머리로는 KB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인색해진 거지 WK를 바라보면서 근데 나는 근데 삼성생명이 그냥 이대로 해서 난 3대 빵으로 이겼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생명. 하나를 정하세요. 삼성생명 3대 빵. 예, 좋습니다. 또 질른다. 예, 민주 기자 민방꿀이거든요. 예. 저는 KB스타즈가 3대2로 이길 것 같아요. 3대2. 네, 결국엔 단기전 승부에서 빅맨의 그 가치는 너무 높거든요.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는- 시리즈가 갈수록 이게 또 더 네. 드러날 수 있으니까 체력이 고갈될수록 사실 더 김한별, 빛을 김보미 발하거든요.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86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나이가 어느 정도는 그 자기 자신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기량적인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될지. 형은 예. 근데 제가 이걸 예상을 할 입장이 되나요? 예. 제가 현장치를 연ung 많이 못 가서 전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민방구를 믿고 삼성생명. 근데 3대0은 좀 무리인 것 같고 3대1. 옥각 가야죠. 옥각. 네. 그게 뭐예요? 옥각 옥각. 3대2. 옥각 5차전까지 다 옥각. 채운다. 네, 좋습니다. 삼성생명 3대2. 옥각. 5차전 가면 삼성생명 못 이길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삼성생명 3대2.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자, 저희가 이제 여자농구로만 그래도 꽤 오래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뭐 안 했었으니까 뭐 이제 또 했다고 보고 자, 그다음에 이 얘기를 조금 빨리 일단 하죠. 이현중의 시즌이 사실상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제 A10 컨퍼런스 토너먼트 4강전까지 갔다가 패하면서 이제 탈락했고 그러면서 이제 NCAA 토너먼트 초대가 사실상 뭐 불가능해진 끝났어요. 아예. 끝났다. 네. 아예 확정이다. 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현중이 이번 시즌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주 기자 또 거의 그러니까 경기 상부 거의 다 커버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환상적이었죠 이번 시즌. 환상적이었다. 네. 정말 멋진 시즌.
그러니까 뭐 180 클럽 가입 뭐 이런 걸 그런 수식어들을 다 떼고 그냥 전체적으로 스텝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팀에서 신뢰하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이현중 선수가 볼을 잡고 슈팅을 던지면 벤치에서 모든 선수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추측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이미 이거 안 들어가도 그냥 막 아쉽다 이 정도. 신명호 선수가 3점슛 던진다고 신명호 코치가 3점슛 던진다고 해서 벤치에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날 수도 있지. 문성곤 선수가 던진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잖아. 아니 일어날 수도 있지. 뭐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데 이현준 선수가 던지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슛을 안 던지면 오히려 동료들이 왜 슈팅을 안 던지냐 이렇게 막 뭐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준 선수한테 왜 슛을 안 던져? 네가 제일 잘 던지는데. 그리고 뭐 사실 4강에서 떨어진 건 굉장히 아쉬웠죠. 왜냐면 VCU는 사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데이비슨이 이겼던 그러니까. 상대였고 4강에서 잡고 올라갔으면 세인트 보나벤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팀이긴 한데 넘겼다면 초대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왜냐면은 NBA 가기 위해선 전미 토너먼트 진출 거기서 그것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권 선수의 유망주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현중 선수의 기록 정도로 던지는 슈터들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유럽에도 많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대단하 보이겠지만 대단한 선수 맞고요. 그만큼 대단한 기록을 내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되고 더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발전돼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카트 콜린스랑 캘런 그레디 같이 이제 주축 선수들은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이제는 이현중 선수가 에이스가 될 텐데 내년 올해 시즌부터는 NBA에 진짜 도전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모습. 그렇죠. 뭐 진짜 한 경기에 막 30득점씩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죠. 네. 그러니까 이현중이 속한 데이비슨 대학의 컨퍼런스 A10 자체가 사실은 NBA 스카우터들이 주목하는 컨퍼런스는 전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죠. 이게 진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선수라서 엄청 지금 되게 주목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제가 느끼는 실질적으로 미국 언론에서는 이현중이라는 이름을 A10 컨퍼런스를 커버하는 기자가 아니고는 거의 잘 모를 거예요. 아마도 심지어 그 켈란 그레디 이번에 이제 이현중보다도 에이스인 이제 민중 기자 언급했지만 그리고 이번에 8강에서도 30점 넘게 넣은 켈란 그레디조차도 NBA 목 드래프트에도 못 들어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또 이현중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져 있다가 결국에 NBA 못 가고 나서 왜 못 가냐 뭐 약간 이런 식의 또 실망감이 다들 크실까봐 이때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중 기자의 의견에 또 동의를 하고 이제 지금부터요. 그리고 무조건 NCAA 토너먼트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가는 건 당연한 네. 거고요. 거기서 나가서 잘해야 잘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주목을 받아야 돼. 네, 주목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64강 뭐 32강 이런 데서 잘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엘리트 6 뭐 일제 엘리트 엘리트 에잇. 8 스윗 16, 엘리트 에잇 이런 데 가야 된다. 파이널 포. 파이널 4 네. 이런 데 올라가야 돼요. 이런 데서 잘해야 된다고. 그렇죠. 사실은 커리가 그래서 정말 엘리트 엄청 에이스 잘했죠. 네, 엄청 네. 유명해진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언더독 학교에서는 그런 이제 정말 인상적인 임팩트 있는 활약을 토너먼트에서 한번 보여줘야 스카우터들이 관심을 가지지 그게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특히 또 이현중 어쩔 수 없이 이 동양인이라는 그리고 또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구로서 핸디캡이 아니라 스카우터들도 어쩔 수 없이 동양인이잖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동양인이니까 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네. 똑같이 보잖아요. 우리 아시아컵 때 인도네시아랑 태국이 얼마나 세진지도 모르고 그냥 걔네 음. 어차피 우리가 항상 이겼었던 그렇죠. 상대인데 뭘 그렇게 뭐 정예 멤버를 보내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음.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지. 그렇죠. 지금 이제 NBA에 동양인 선수 정말 그러니까 이현중처럼 그러니까 하치무라 순수- 루이 말고 순수 순수 동양인 동양인? 선수 중에 그러니까 특히 가드 쪽에서 뭐 음. 아니면 슈터 쪽에서 뭐 활약을 하는 선수 사실 없거든요. 지금 뭐 이제, 중국도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거의 나오기 힘든 가뭄에 콩나듯 하는 케이스고 지금 뭐 토론토에서 와타나베 유타, 예, 와타나베 유타가 활약하는 정도 외에는 지금 동양인 자체가 거의 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바늘구멍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현중 선수가 그래도 그걸 보고 가는 거고 진짜 대단한 거죠 도전 정신. 그러니까 와타나베 유타도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토론토에 선수를 판타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토론토 경기를 좀 봤는데 그게 이 올스타전 직전 경기에 아마 와타나베 유타가 선발로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게 커리어 첫 선발이었죠. 네. 와타나베 유타. 그때가 왜냐면은 그때 막 시아캄도 코로나 프로토콜 때문에
못 나오고 벤블릿도 프로토콜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코칭 스태프도 다 걸려서 네, 그 스페인 대표팀 감독 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그 되게 유명 세르지오 파울리 아무튼 그분이 감독 네. 대행 맡았을 정도로 그렇죠. 토론토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네. 닉너스까지도 이렇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회를 얻어서 딱 선발 출전해서 그 전 선발 그 스타팅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거 딱 네. 보는데 와타나베가 딱 떠 있는 거죠. 이거 거의 첫 선발인 것 같은데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그 선수마저도 한 10분 뛰고 더 이상 안 주어지더라고. 원래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로테이션 시간 조정이 있지만 선발 출전한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진짜 완전 루키급 아닌 이상은 루키급에 정말 못하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왜냐면 거기 로테이션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딱 한 10분 남짓 뛰고 그대로부터는 그 기록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른 선수가 대체를 하면서 더 잘하니까 그리고 더 팀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뛰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괴물들이 뛰는 리그에서 정말 그 너무 많아요. 동양인의 그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운동 능력 이런 거에 그 한계 때문에 고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그렇죠. NBA도 경기 수가 너무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저는 외국 선수들만 봐도 NBA 선수들 떠나서 KBL에 오는 외국 선수들만 봐도 이게 좀 체력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시즌 준비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NBA처럼 엄청난 장기 레이스에서는 더 드러날 것 같아요. 동양인의 그 열세가. 그래서 이현중 선수가 어떻게든 좀 이제 다행인 거는 저는 이현중 네. 선수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그 손대범 선배가 그 풀 영상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저희 기자들에게도 많이 네. 전달해 주셨죠. 그거를 네. 이제 그 약간 5초씩 뛰면서 그걸 세세하게 한번 좀 볼 기회가 있어서 이현중 선수 경기를 그렇게 해서 봤는데 다행히도 막 운동력으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라서 근데 농구 너무 잘하지 농구 않나요? 너무 이현중? 잘해요. 잘하는데 예. 그 잘하는 스타일이 이제 A10에서 지금 통하는 거잖아요. 어. A10에서 100% 통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상위권 팀 만나면은 굉장히 고전합니다. 그렇죠. 엄청 틀어막혔잖아요. 특히 네. 정규 시즌 막판에. 예. 그러니까 잘하긴 해요. 여전히 A10에서는 저는 상위권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현중 선수가 지금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이는 3학년이죠. 근데 그럼에도 상위권은 상대로 오비토핀이나 A10을 지난 시즌에 잡아먹었던 선수가 오비토핀 아닙니까? 데이튼 그렇죠. 에이스. 데이트네스. 예. 지금 뭐 뉴욕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선수처럼 압도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사실 그리고 작년 데이트는 전미 4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가 불가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상위권에서도 놀고 상위권에서 놀면서 그 전미에서 그 관심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거 뭐 지역 그 비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그러니까 A 지역이 있으면 그 A 지역의 그 지역 신문에서 그 집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도권에 뭐 수도권이랑 이게 전국을 다 다루는 신문 그 전국 신문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셔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거죠. 뭐 이제 한 지역에서 지역지가 아니라 그 다른 지역 한 지역 안에 다른 팀 상대로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씩 일정 중에 뭐 연대전, 고대전에서 막 30점, 40점씩 쏟아부으면서 그러면 엄청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활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현종이 A10 컨퍼런스 안에 학교들끼리 말고 그러니까 한 번씩 뭐 이번 시즌도 뭐 텍사스전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 있는 전국적으로 주목하는 막 그런 상대와 붙었을 때 그때 한번 진짜 그러니까 꼭 토너먼트 아니더라도 그럴 때 막 다득점을 쏟아붓고 엄청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이제 스카우트들이 쟤 누구지 이러면서 계속 그런 데가 관심을 있어? 가지게 된다.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근데 예. 이제 시간을 많이 분배받은 첫 시즌이잖아요. 음. 많이 받게 된 원래는 지난 시즌 벤치 멤버로 20분 정도 했지만 이번에 30분 정도 뛰었잖아요. 네. 더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담을 준다는 게 아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꼭 NBA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도전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진짜 활동량은 미쳤더라. 근데 농구를 너무 잘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굳이 NBA를 비교하자면 클레이 탐슨의 플레이를 엄청나게 많이 본 것 같고 골든 스테이트 농구도 엄청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건 다 배운 것 같아요. 볼 없는 상황에서의 네, 이 나는 부분은 NBA에서도 저는 통할 거라고 봐요. 진짜 그 정도 센스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스크린 타는 법이나 이런 거. 진짜 새채비, 새채비기. 네. 그러니까 워낙 슈팅이 좋고 움직임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현준 선수가 이렇게 볼 없는 움직임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이제 뭐 딱 치고 들어가서 동료가 치고 들어가서 뭐 돌파해서 넣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주된 무기더라고. 이현준 선수를 딱 던져놔서 여기서 휘젓고 다녀라.
근데 만약에 찬스 나서 밖에서 외곽에서 잠주면 바로 던지고 아니면은 그쵸. 돌파해서 페인트 좀 공략하고 그러니까 예. 되게 잘하더라고. 제가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NBA가 좀 바뀐 게 예전에는 드래프트 안 되면은 희망이 엄청 낮았어요. NBA에 입성할 희망이. 근데 요즘에는 NBA가 G리그 언드래프트들이- 시스템이 너무 잘 구축이 되어가고 있어서 음. 언드래프트 되더라도 G리그에서 1, 2년 하면서 어떤 특정 팀에 관심을 받고 음. 관계자들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콜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연중의 비교 대상으로 얘기되는 덩컨 로빈슨이 음. 너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음. 토론토가 사실은 거기 토론토, 마이애미 음. 이런 팀들이 더더욱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음. 그러니까 덩컨 로빈슨 언드래프트 됐다가 G리그에서 1, 2년 뛰고 음. 이렇게 하면서 나중 주목받아서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자신이 딱 올라와가지고 예. 바로 마이애미 히트의 뭐 캔드릭 넌이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요즘에 NBA가 워낙 이 G리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다들 높아져서 음. 거의 이제 뭐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G리그 팀을 가지고 있고 G리그 팀을 되게 체계적으로 운영해요 이제는. 그 예. 거기에 있는 전술도 그대로 그죠. 넘어오고 NBA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현중이 드래프트에서 못 뽑히더라도 이제 뭐 서머리그 참가하고 예를 들어서 초청받아서 참가하고 서머리그 계약을 맺어서 뛰고 또 G리그 도전해서 하면은 저는 기회가 좀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여기서 있다고 생각해. 이게 빛이라면 형이 말한 게 네. 빛이라면 그림자도 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형이 그쵸. 지금 방금까지 말했던 선수들은 같은 미국인이거나 같은 문화권 선수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형이 언급한 선수들 아시아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아인이었죠. 그리고 이현중 선수가 만약에 그런 도전을 계속 의지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권에서 오는 어쩔 수 지금 없는 네, 같은 지금은 대학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덜할 수 있지만 G리그는요 대학이랑 달라요. 거긴 그때부터는 프로예요 사실은. 엄청 치열하고 그렇죠. 엄청 전쟁이지. 그때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그 동료이기 전에 내가 먼저 NBA 콜업에 대해서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팀 플레이는 사실 상상을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쟁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질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 사실은 미국에서 지내려면 거기 집도 아닌데 한국이 집이고 미국은 이제 타지인데 거기서 지내려면 또 비용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엄청 들죠. 뭐 미국에 지금 대학처럼 장학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뭐 G리그에서 받는 연봉이야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제 올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NBA조차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림자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은 인색해요. 유망주 키우기에 굉장히 인색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일본 와타나베 유타가 왜 버텼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네. 우리 제대로 얘기해. 그러니까 와타나베 유타가 어쨌든 지금 토론토의 이번 시즌에 그 프리시즌 캠프 딜 했다가 뭐 헨리 앨리슨이나 뭐 오비셋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쟁자들 이기고 지금 어쨌든 10분이라도 보장받는 스팟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버티는 것 사실 거기에 일본 정부 그러니까 일본 그 농국의 지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일본만 아니라 사실 네. 하치무라 루이가 올라간 것도 사실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사실은 그쪽도 굉장히 좀 인종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하치무라 루이가 지금 NBA로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게 색이 옅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팀이나 중학교 팀 보면은 다 한 명씩 그 혼혈 선수들이 붙어 있단 말이죠. 일본은 네, 이번에 한국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왔던 한국 그 왔던 U15 관서 지역 U15 팀 대표팀에도 거기 3명인가 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자유가 경계가 풀어진 상황에서 하치무라 루이나 와타나베 유타 같은 경우는 일본 농구협회 쪽에서 지원을 굉장히 막대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막대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국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는 뭐 계속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키우는 곳이니까. 근데 한국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네. 지원을 못 해줄 망정 그냥 가만히 닥치고 있지. 왜 자꾸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 애를 망가뜨리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시기 질투를 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 하는 거죠. 없는 소문 지어내가지고. 그 선수에 대해서 네, 뭐 해외 쟤는 뭐 도전. 건방져서 미국을 뭐 가니, 뭐 한국 농구를 무시하니, 뭐 제가 아니고 다른 선수가 갈 수도 있는 건데 뭐 제가 왜 가니? 그 이현중 선수가 U18로 왔을 때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농구 관계자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U18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언터처블했던 활약을 펼친 게 이현중 선수였는데 중국전에서 난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시고 나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중국전에서 난사를 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경기 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본다니까요. 네. 제가 뭐 여담이지만 이번 비시즌에 취재 다니면서 프로농구 팀의 모 감독이 여준석 선수에 대해서 걔는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갔고 싸가지가 없다. 걔는 진짜 프로 오면은 단단히 고쳐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팀 감독님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선수들을. 여준석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저번 방송에서도 안 뽑은 병신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맞고요 사실은. 그리고 뽑았는데 와가지고 수비, 리바운드, 허슬 플레이어 이런 것만 가르칠 거면은 뽑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선수를 통해서 확실한 공격 옵션을 할 수 있고 매 경기 적어도 15점은 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망주인데 그런 선수에게 리바운드가 먼저다, 구준율이 먼저다, 수비가 먼저다.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 먼저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건 기본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르칠 감독이라면 안 뽑는 게 낫죠. 선수 망칠 거 아니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감독님들이 의외로 적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팩트예요. 그렇죠. 팩트. 이게 사실 뭐 제가 얘기해서 뭐 특정 뭐 몇몇 감독을 떠올리실 분들 계신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국내 농구에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 깔려 있어요. 선수가 너무 뭐 자기 힘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말 대형 유망주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어떤 뭐랄까요 뒷담화, 뭐 폄훼. 저 차민석 선수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차민석도 당장 그 선수도 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주면은 득점할 수 있는 선수예요. 지금 삼성에 있는 포워드 중에서 차민석이 가진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량이라기보다는 그 능력, 옵션이라고 해야 되죠. 그보다 더 빠른 포워드가 있습니까? 삼성에 빠른 포워드가 있어요. 장민국 선수, 임동서 선수, 배성 선수 다 느리지 않습니까? 그 거의 범퍼카예요. 근데 차민석 선수는 그 레이싱카라 그러면 그 정도예요. 그리고 파워 안 밀려요. 솔직히 말하면 배수용 선수 정도 아니면은 차민석 선수가 파워 밀릴 리가 없어요. 거기에다 슈팅 뭐 얼마나 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잘 키우면은 보석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키우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벌써 색안경을 끼고 너는 아직 20살이니까 더 기다려야 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나이가 어린 게 뭔 상황이냐. 같은 프로 선수인데 더 나은 제목이 있으면 빨리 키우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뭘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냐. 저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기다려야 될 선수가 있는가 하면 빨리 키워서 성장시킬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제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저희가 이현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되게 한국 농구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KBL에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답답한 것도 많거든요.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여전히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좀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오픈되어 있고 예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선배 저희보다 훨씬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저희도 다 전해 듣는데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좋아진 거다라는 거가 그나마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그게 라떼는이라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게 현실인 거를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떼는 솔직히 말해서 라떼는 이렇게 했어 약간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그랬구나. 약간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바뀌었고 막 바뀐 건 맞구나라고 깨닫게 되긴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폐쇄적이고 워낙 약간 보수적인 시선들이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환형 말대로 진짜 깔려 있죠. 기본적으로 변화를 하고 싶으면 그런 보수적인 시선들을 다 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숙청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의견을 잠시 묵살시키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새로운 것과 옛 것을 합친다는 말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럼 짬뽕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옛날 게 파워가 더 세질 수가 있거든. 지금의 한국 농구 현실이 그래요. 변화에 있어서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대의 뭐 차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윗선에서 예전에 있었던 분들의 파워가 너무 세요. 아직까지도 입김이 너무 세. 그러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들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새롭게 멋있게 잘 변한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맞춰서 그냥 조금씩 점진적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늦은 속도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발전할 수 있어요. 선수들 굉장히 키도 커졌고 신체 조건 좋아졌고 농구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거를 왜 이 보석들을 계속 썩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지. 이주영 구민규 선수 이번에 그렇죠. KBL 그 해외 유소년 프로젝트 때문에 갔죠. 근데 이걸 왜 KBL에서 지원합니까? 왜 원래는... 프로 연맹에서 이 해외 시스템 그거를 지원을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왜 KBL에서요? KBL은 아마추어에 있는 선수들이 데려와가지고 이 선수들이 상품이 돼서 KBL의 가치를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선수들을 미국에다 보내가지고 KBL에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더 웃겨. 궁극적인 목표가 NBA를 보내는 거래요. KBL에서.
대한민국 농구 협회에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NBA를 보내는 게 궁극적인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그랬으면 이해해요. 대한민국 농구 협회에서. 근데 그건 당연히 그 KBL에서 피바에서 인정도 안. 네.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 그러니까 네. KBL은 아마추어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해외에다 유학을 시키는 거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좋은 선수들의 질을 높이고 이 선수들이 프로에 왔을 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오케이인데 이 선수들이 궁극적으로 NBA 가는 게 목표라 그러면은 죽 써서 개 주겠다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대한농구 협회가 해야 될 일을 KBL이 이제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 그런 근데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네. 그러니까 거짓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농구계 시선에서 지원. 그러니까 KBL의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정대 총재가 이제 또 얘기도 직접 하고 막 전해줬는데 그 이제 두 선수에게 이주영 구민규 선수에게 그냥 많이 경험하고 와서 NBA 진출, 그러니까 NBA라는 꿈을 꿀 수 있으면 꾸고 정말 많은 걸 배워라. 그 나이 때 보는 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된다. 진짜 다르다.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진짜 엄청나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KBL이 최근부터 그 유소년 그 관련 팀을 신설해서 한 1, 2년 안 됐죠. 그 그렇죠. 예, 저 유소년 리그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거 대한농구 협회가 해야 돼요. 대한민국 농구 협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KBL이 신경 쓰고 아니, 있어요. 연맹에서 왜 대승적인 차원에서 NBA를 보내는 걸 목표로 세워가지고 애들을 키워내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KBL이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월권이라든지 뭐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능력 부족해서 못하는 거를 KBL이 그래도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물론 예. KBL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KBL을 깔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협회를 까는 거겠죠. 그쵸. 어, 예, 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지한테 자꾸 뭐 해달라 그러면 뭐 해줍니까? 거지는 돈 달라 그러는데. 예, 그쵸. 예. 근데 이게 그날 이제 있었는데 이주영 선수가 보니까 NBA에 대한 꿈이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좀 그래도 집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 부모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미국 그 관련 말씀하신 아까 이현중 얘기했던 그런 비용들을 또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던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냥 분위기로서 느낀 건데 그 부모님들도 그날 현장에 오셔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해외 도전을 하려면은 사실은 선수들 도전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돈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농구 선수여도 그런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고 싶어도 재능이 있어서 근데 미국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돈 지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저라도 부모님 생각해서 너무 미안해서 어차피 KBL에 있으면 KBL에서도 충분히 좋은 연봉 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KBL로 시선 돌릴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국내에서 농구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떨어져서 이게 또 뭐 대한민국 농구에서 그런 뭐 뭔가 유치하고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은 그래도 애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그러니까 뭐, NBA 저는 NBA 선수들이 도전 못하는 게 물론 도전 의식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현실적인 서포트가 너무 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사실은 해외 리그 진출한다는 것 자체에 협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조항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무적인 없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면 우리가 내수 시장에서만 만족을 할 거면 내수에만 만족을 할 거면 그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뭐 누구 선수를 보내고 뭐 이런 쓸데없는 투자 말고 갈 사람은 가라. 근데 안에서는 우리가 빵빵하게 뭔가 지원을 해서 우리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면 저는 100%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NBA 안 가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왜 아시아인 그리고 한국인 NBA 안 가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필수 사항은 아니죠. NBA는 농구가 아니에요. 그건 신들의 스포츠예요. 네. 거기 어떻게 갑니까? 네. 냉정하게. 근데 그걸 떠나서 도전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굉장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키워주고 그걸 떠나서 내수를 발전시킬 거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그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거면은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해외 유소년 프로젝트 저도 좋은데 좀 이 주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원해주는 거는 정말 땡큐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건 아닐까요?
꿈을 가지고 뭐 진출하는 거 다 생각을 하되 사실 현실적으로 진짜 떨어지잖아요 가능성이. 어차피 KBL로 가기 때문에. 아니 마치 WKBL이 우리은행이 어차피 올라올 줄 알고 1, 2, 5차전을 배정한 것처럼 그런. 그거는 오피셜 아니라고. 어른들의 얘기고 이주영 선수나 구민규 선수 저 청소년들인데 그 청소년들 꿈도 이런 식으로 짓밟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다고. 그렇게라 하면 좀 이해되지 않나? 원래 어릴 때는 되게 이상적이고 되게 좋은 것만 보고 되게 이렇게 나도 꿈 대통령이었어. 큰일 소리라고. 다들 어릴 때는 다 그렇잖아요. 젊은 모습. 난 중학교 때 꿈 농구 선수였는데. 맞아요. 나도 중학교 때 농구 선수. 저는 몸이 너무 안 돼서. 꿈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가 되든 밥만 먹고 살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주 굉장한데. 저희가 좀 샜는데 이현중 선수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현중 선수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하죠. 예, 저희가 시간을 너무 또 이걸로 오래 하기 때문에 좀 샜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얘기들 좀 많은데 그럼 꼭 해야 될 것만 지금 하고 그렇죠. 제가 하죠. 네. 일단 자레드 설린저가 이번 주에 드디어 합류를 합니다. 네네. 맥컬러와 교체가 돼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GC가 지금 2연패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설린저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약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맥컬러는 아직 팀 훈련을 합류 못했고 비자 발급을 설린저가 설린저. 예. 미안합니다 맥컬러. 근데 예. 설린저가 이제 비자 발급이 되면 그때부터 팀 훈련을 한다고 해요. KGC 인삼공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빡빡한 팀이라고 합니다. 원래 보통 그냥 다 훈련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맥컬러 선수가 좀 늦게 통보를 받았나 봐요. 아, 그래요? 그 교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뭐 구단 측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이별이었다고 하는데 뭐 늦게 통보받았는데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일단 이거는 뭐 제 추측이고요. 그리고 설린저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통해서 지금 있는 외국 선수들 중에서 내 상대는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해요. 나보다 잘하는 애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약간 NBA 출신에 약간 뽕이 있는 거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데 허리 수술을 2번 하고 피로골절 쪽도 있었다고 그죠? 해요. 그래서 굉장한 시한폭탄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허리 다른 데도 아니고 허리면은. 네, 뭐 근데 자신감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숄롱이랑 붙었을 때 어떤 걸 보여줄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한데 이번 시즌 최고의 외국 선수는 숄롱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쵸. 경쟁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쵸. 경쟁자가 있다면 그건 가식이에요. 네. 매우 좋아요. 숄롱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록적인 면만 보고 퍼포먼스만 보더라도 숄롱이 그냥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외국 선수. 타일러 데이비스 좀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아니 요즘에. 타일러 데이비스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기량적인 비교가 아니고 스탯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네, 그래서 끝났고. 근데 숄롱이랑 붙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설린저가 어떤 지금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는지. 네. 많아요. 저 한 번 붙지 않나? 딱 한 번 붙자. 한 번 붙었는데.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뭐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그 대진이 맞춰지면은 진짜 맞대결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털어버리면 또 재밌겠네. 근데 원래 보통 플레이오프 때 KGC 인삼공사가 현대모비스를 맨날 털어먹었거든요. 아,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매번 털어먹었어요. 진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린저가 들어오는 KGC가 숄롱이 있는 현대모비스를 털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아니, 근데 설린저가 KGC 그 특유의 그 수비 스타일에 녹아들려고 할까요?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마인드가 아무래도 본인의 NBA 리거였다는 자부심도 굉장히 셀 거고 최근까지만 해도 뭐 NBA 뭐 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KGC 수비는 정말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NBA에서도 거의 뭐 잘 나오지 않는 수비법인데 그거를 설린저가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걱정. 보통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냐 김세희 감독님은 사실 그냥 박아두죠. 아, 그렇죠. 맥컬러한테 지난 시즌에도 맥컬러가 수비가 괜찮았다라고 말하는 김세희 감독님의 멘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맥컬러를 그냥 박아만 뒀어요. 로테이션 안 돌리고요. 그냥 그게 진실. 그냥 버텨라. 한번 그냥 뭐 버텨도 박사오시라도 계속 버텨라가 아니라 그냥 한 타임만 버텨. 왜냐면은 한 타임만 버티면 그 사이에 양희종이는 오거나 문성곤이 오거나 그래서 도움 소비가 트랩이 빡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버텨라라고 해서 맥컬러가 수비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최소한의 것을 해준다. 그거고 그 제가 들은 거는 김세희 감독님이 딱 그래요. 그 외국 선수 한 명 뛰잖아요. 한
한 명 빼고 나머지 4명의 로테이션을 맞추는 작업을 하지. 이 선수는 그냥 놔둔다. 할 것만 하라. 그냥 너 매치업만 찾아. 나머지는 국내 선수가 다 메우면 된다. 약간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수비에 저도 사실 걱정했던 게 그러니까 살이 빠졌잖아요. 엄청 스키니해졌던데. 엄청 엄청 말라. 빠졌다고 완전 네. 딴 사람 됐어. 저 못 알아보겠던데요. 처음에 사진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꼴밑에서요. 왜냐면은 보스턴 시절에 썰린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옛전이긴 하지만 보스턴 시절에 썰린전은 굉장히 덩어리죠, 덩어리 그냥. 빅맨으로 맞아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꼴밑에서 뭐 그 운동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평범했죠. 네. NBA 기준으로는. 네, 근데 이제 끈적끈적하면서 거기서 어쨌든 그러니까 끈끈하게 농구를 해줬던 스타일인데 저는 그게 안 나올까 봐. 그게 나와야 썰린저의 약간 메리트가 있는 네, 거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맥컬러를 버리고 맥컬러를 대신에 썰린저를 데리고 오고 라타비우스랑 함께 그 2명의 빅맨 외국 선수를 데리고 가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썰린저가 튕겨 나와서 무기력하게 외곽 던지면은 끝나요. 내가 봤을 땐 그러면은 KC 더 기다릴 게 없다고 봐. 저는 고점은 데이비드 사이먼. 고점은 데이비드 그러니까, 사이먼. 근데 저점은 데빈 윌리엄스. 저점은 근데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사이먼 그러니까 데빈 윌리엄스? 데빈 윌리엄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이먼 정도가 예. 그러니까 데빈 저희가 썰린저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사이먼처럼 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딱 준고 형이 아마 그거 의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간간히 던져지되 기본적으로는 골밑에서 굉장히 밀고 들어가서 밀고 힘으로 들어가고, 좀 국밥, 플레이를 국밥. 해줘야 되는데. 국밥 아, 든든한 든든하게. 예, 근데 그 저는 저점 딱 되면은 KBL 무시하다가 된통 당하는 데빈 윌리엄스처럼 완전히 나가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 필리핀 리그 같이 생각하면 하면 안 될 텐데. 진짜 중국하고도 그런 개인기 결이 막- 달라요. 왜냐면은 예. KBL 유니크한 리그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정juk 선배께서도 그때 말씀을 저랑 호주 리그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다 말씀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선수들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주가 우리나라랑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걸 듣고 다시 보니까 확실히 중국과 왜냐면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다시 보기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결이 다르더라고. 근데 지금 데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아니 근데 중국에서 쫓겨난 것도 이거랑 똑같은 이유라고 하더라고. 안으로 안 들어가고 맨날 막 말도 안 되는 밖에서- 점퍼 던지고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원래 빅맨들이 굉장히 그런 걸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요새 사람인데 컨셉 잡았잖아요. 예. 빅맨 3점 던지면 아니, 욕을 뭐 그렇게. 3점만 던지면은 네. 쟤는 무슨 저는 막- 센터가 3점을 저는 던지고 NBA나 유로리그 정도 뛰는 선수가 아닌 이상은 빅맨이 3점 던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사이드 플레이가 돼야죠. 예. 심지어 NBA에서 뭐 탑 클래스 빅맨들조차도 뭐 아데토코모처럼 그런 슛 없는 선수들 말고 요키치나 엔비드나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부세비치 이런 NBA 탑 클래스 빅맨들도 부세비치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선수들도 3점은 옵션이지 나와서 던질 수 있다죠. 메인은 인사이드예요. 메인은 인사이드 훅이고 3점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스페이싱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빅맨도 3점만 던진다? 이거 정말 저는 위험한 배즈? 저는 그런 거 보지. 3점 슛은 사실 빅맨이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옵션도 안 아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전에 아니 아까 무슨 농구계 그거는 그때는 급진주의적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다, 수구로 변화가 갑자기 없다 그래서 이러더니 근데 저 말도 안 돼. 네, 아무튼 저는 3점 던지는 빅맨 중에 잘하는 빅맨 한 명도 못 봤어요. KBL에서 뛰는 빅맨 중에. 예. 예. 누가 잘합니까? 사이먼이 3점 계속 아니, 주구장창 던진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방금 그렇게 칭찬한 쇼농이 3점을 숄롱? 던지잖아요. 숄롱이요? 예.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워요. 숄롱이 최고의 왜 KBL에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3점을 던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의미가 없다고. 3점 호주에서 이미- 더 높은데. 호주에서 이미 씹어먹고 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좋습니다. 예, 아무튼 농담이고요. 근데 뭐 예, 아무튼 설린저. 네, 잘할 예. 거예요. 예, 일단 네. 기대해 보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안양 가는데 그 경기가 아마 설린저 데뷔전 빠르면 11일? 예. 예, 인것 같은 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목요일? 아마 저도 그날 만약에 3대 빵이 안 나서 KB가 한 경기라도 잡으면은 아마 그날 저도 안양 갈 것 같은데. 많이 가겠네요. 썰린저를 보기. 예, 진짜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썰릴지. 썰릴지. 어, 예. 썰린저가 기대하고 썰릴지. 갔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 아니 근데 비자 나올 것 같던데요. 들어보니까 내일쯤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이게 또 삼성전이어서. 근데 구단 내부에서도 지금 뭐 아니면 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썰린저는. 설린전은. 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부상 이력이 그렇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오래 쉰 선수를 또 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에이전트도 그 솔린저 픽했을 때 의외라고 하지.
솔린저요? 썰린저. 예, 뭐 이거 썰린저? 보는 거 설린저가 네. 썰린저 이런 건 재밌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삼성 얘기 나온 김에 요 얘기도 하죠. 아 김시래가 아 예. 종아리 근육 파열로 사실상 시즌 아웃.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되면서 삼성이 갑자기 힘이 확 빠졌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와 삼성 달라졌다. 제가 그러면서도 최영석 기자가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 근데 와 이런 정말 초대형 사건이 나와. 제가 그러니까 좀 약간 입이 방정이라는 약간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뭐 네. 사실 그런 부상 이슈가 터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한 건 아닌데 하필 딱 그거 터지고 그런 망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 그 다음에 바로 KT전. 네, 다쳤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좀. 근데 아이고 참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상황은 치고 못 나갈 수도 있다. SK랑 DB는 6강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거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랬는데 하필 그 부상 정말 큰 부상이 나오면서 KT랑 오리온전을 다 내줬고요. 사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갔죠. 다시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김시래 선수가 오기 전에 삼성으로 돌아갔고 고육지책으로 테리코 화이트를 선발에 넣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상민 감독님의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 시즌에 힉스 거의 선발 제외 안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무조건 힉스가 처음에 나가서 어쨌든 수비 왜냐면 올 시즌에 수비를 강조하는데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힉스를 무조건 푸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테리코가 나왔다. 그러니까 볼핸들링에 대한 왜냐면 그런 또 봐봐 가드 없이 농구하다가 김시래가 주는 패스 뭐 봤는데 선수들이 당황해서 못 받았지. 근데 이제 좀 적응하려 치니까 또 가드가 없어졌어. 저 김시래 결국에 이번 시즌에 만약에 시즌 아웃 되면은 몇 경기 뛴 거죠? 삼성 소속으로 4경기 뛰었나요? 이러고 끝나는 와 이거 참. 그럼에도 저는 일말의 희망을 봤습니다. 6강은 간다. 그래서 이번 시즌 삼성 6강 6위. 제가 원래 저번에 동환이 형하고 수정했을 때 5위로 봤거든요. 그리고 5위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6위를 전제를 들어보고 6위 한 번 더 수정하겠습니다. 6위 삼성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테리코 화이트가 터질 날이 있을 거예요. 터진다고 봅니다. 지금 딱 로테이션이 변화가 되면 테리코, 김진영, 김동욱, 힉스로 이제 그 승부처 그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승이래. 우승이라는 말은 잘못 나왔고요. 6강 가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6강 싸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지금 KCC가 혹시 스코어 보세요? 지금 KT한테 16점 차로 지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3쿼터까지 80점 넘게 실점해서 KCC가 다른 팀도 아니고 KT 얘기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KCC 이렇게 지면은 지금 현대모비스 한 게임 차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KCC가 요즘 되게 심상치 않아요. 지금 이 1위 싸움 얘기 좀 덧붙여보죠. 자, KCC 요즘 되게 흔들리는데 뭐 오늘 이기든 지든 아직 모르는 거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KCC 상황? 진짜 와 오늘은 예. 아니 제가 아는 KCC는 3쿼터까지 83점 줬네요. 그러니까 4쿼터 풀로도 80점 이상 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팀은 누구한테 이렇게 KT한테 허운한테. 역시 MVP. 이번 시즌도 MVP죠 허운은. 이거 지금 송교창도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요즘에. 저 되게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KCC가 지금 MVP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그거 아세요? 보세요? KT가 성적이 좀 지금 5위 막 이렇게 있고 하지만 개인 성적으로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게 허운입니다. 저 허운 엄청 잘하죠. 부상으로 좀 몇 경기 결장해서 약간 임팩트가 준 것도 있고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뭔가 이뤄낸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해 보일 수 있고 한데 개인 기록만 보시면 압도적이에요. 저는 KCC가 2위에서 나가면은 그래도 이대성이 MVP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거든요. 이대성 선수. 이대성이 엄청 또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허운은 근데 또 2년 연속 받기는 조금 팀 성적이 좀 더 올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같고 이대성 더 위쪽에 이대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은 사실 MVP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유력한 후보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6강권 팀들 그러니까 7위부터는 MVP가 없는데 MVP 후보조차 없는데 6위부터는 한 명씩은 꼭 있어요. 각 팀의 에이스들. 송교창, 현대모비스도 없다.
현대모비스가 없죠. 네, 사실. 외국 선수 쇼롱밖에 없어요. 국내 선수들은 다 잘해서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다 잘해가지고 냉정하게 현대모비스는 국내 MVP 후보는 없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러니까 다 네, 진짜. 균등하게 자기 역할을 다 잘해주는데 한 명 탁 튀어오른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장자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MVP 후보감은 아니죠. 그냥 네. 현농 의존도가 되게 그래도 어쨌든 높아요 이 팀. 현대모비스. 그래서 롱도 저도 뭐 압도적인 네, 외국 워낙- 선수 MVP죠. 네. 이미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투표 지금 안 해도 돼요. 끝난 그렇죠. 것 외국 같아요. 선수 네. 쪽은 그런데 그러니까 국내 선수 쪽은 현대모비스는 제가 봐도 1위 해도 네. 국내 선수 MVP는 배출은 좀 힘들 것 같고. 이대성, 이승현. 네, 근데 이대성- 이승현 선수도 스탯이 너무 부족해서 사주기 어려운 것 같고. 아 이대성이 진짜 받으려나? 이대성 선수, 허훈, 송교창, 양홍석. 양홍석도 근데 스탯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근데 허훈이 있으니까 허훈이 있기 그 팀에. 때문에 자기 집안 싸움이 될 것 같고 김낙현도 아쉬워요. 전자랜드가 네. 한 4위, 3위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는 건데 김낙현이 요즘 허리 부상 여파로 좀 페이스도 떨어져 있고 그렇죠. 팀 성적도 좀 순위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재도 선수도 지금 MVP 얘기 나오자마자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 압박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부담을 많이 겪고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저희가 MVP 레이스 얘기까지 하는데 진짜 KCC 진짜 많이 흔들리는데.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인 건지. 음. 왜냐면은 어쨌든 그때 제가 전주 갔을 때도 슈팅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던져서 찬스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선수들이 누적이 된 건지. 왜냐면은 그동안 KCC는 이제 활동량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었잖아요. 엄청난 어쨌든 활동량이죠. 진짜 활동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팀의 활동량은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원래 활동량 하면은 솔직히 KGC잖아요. 근데 KGC보다 KCC가 활동량이 더 많았는데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딱 올라왔다가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가드진이 같이 올라왔다가 같이 떨어진 것 같다. 근데 그 다음 경기 바로 누구였지? 누구랑 붙어서 그냥 깨박사를 내가지고 DB를 아마 큰 걱정 안 해도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LG한테 완전 네, 다시 좀 완전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했죠. 이게 지금 약간 저는 그렇게 그게 여파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쳤어 뭔가. 아니 제가 봐도 전 다 지친 것 같아요. 다 지친 것 같고 이게 워낙 활동량 많은 농구를 하는데 지금 유병훈이 정상적이지 않죠. 일단은 그리고 지금 김상규도 전자기 감독이 활용해 보겠다고 하는데 김상규는 제가 봤을 때 기량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또 송교창을 억지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이 팀의 어떤 그 활동량의 중심은 제가 봤을 때 정창영인데 정창영도 지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에 이진욱이 세 골 골절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진욱을 되게 적극적으로 써요. 네. 전자기 감독이 이것도 사실은 다른 활동량이랑-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 떨어진 것도 있고 이진욱이 그걸 되게 잘 채워주거든요. 엄청 수비 열심히 하니까. 이진욱을 쓰는 이유 자체는 결국엔 활동량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사실은- 뭐 득점을 뭐 10점씩 기대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어시스트를 뭐 4-5개씩 기록하거나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활동량이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넣는 그러니까 건데 유병훈이 그게 됐으면 유병훈을 그냥 썼을 거예요. 근데 음. 유병훈이 지금 완전히 아직 다운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진욱도 쓰고 그러니까 어쨌든 박지훈도 조금씩 다시 써보면서 이 폭을 계속 넓게 가져가면서 세이브를 체력을 안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꾸 또 지치니까 금방 다시 지쳐요. 그러니까 연승 과정에 있어서 그게 후유증이 지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연승이 너무 길을 때문에 그게 오버페이스가 약간은 온 것 같은 느낌도 왜냐면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농구가 너무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뛰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어쨌든 접전도 이기고 뭐 하고 했는데 약간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온 시점에 오면서 약간 탈이 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선수의 에너지 레벨 떨어질 때 보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외국 선수를 중심으로 완전히 의존도 높여가지고 버티는 작전인데 타대고 지금 나고나고 그래야 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타일러 데이비스도 그죠? 예, 약간 확 떨어졌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어. 이 선수 그러니까 집중력이 왔다 갔다 하고 라거나도 어쨌든 그러니까 전창희 감독 스타일상 또 많이 뛰게 하진 않아요. 막 20분씩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거나 많이 뛰어도 한 25분이죠. 이렇다 보니까 라거나 의존도도 막 높일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지금 되게 좀 답답한 상황이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긴 힘든데 문제가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그거를 수행할 만한 에너지가 지금은 다들 방전이 된 느낌. 체력이 떨어졌어. 왜냐하면 전찬진 감독님의 세팅 자체도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세팅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넘어와서 그 볼 없는 스크린 계속하면서 찬스 그러니까 자리 세트 보다가 이제 그때 이제 톱니바퀴처럼 따다닥 하고 움직이면서 득점을 얻는 그런 철저한 패턴 중심의 농구인데
그건 활동량이 기반이 안 되면 저는 솔직히 아이솔레이션이나 이런 거, 왜 아이솔레이션은 사실 나머지 선수들 하는 선수들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그 스팟업에서 약간 정적인 상태에서 있다가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패턴은 저는 진짜 많이 뛰어댕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 입장이거든 저는. 엄청 그러니까 2대2만 해도 엄청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엄청 많은 팀이고 그리고 이 팀의 어쨌든 베이스는 역습의 팀이에요. 수비 엄청난 활동량으로 잠근 다음에 수비 리바운드든 가로채기든 그 다음에 엄청난 페이스로 2차 속공까지 그냥 무조건 스피드하게 몰아붙여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5대5 게임 자꾸 하게 되고. 원맨 속공 나갈 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두 명이 뛰어도 뒤에 세 명이 만약에 아까 트레일러스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두 명만 믿고 이렇게 쭉 푸시하면은 사실은 그래서 체력 세이버가 좀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석공 참여의 그 숫자를 좀 조절해서. 근데 KCC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 다 네 명 국내에서 네 명이 다 가고 다 오고 다 가고 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방전 그런 게 조금 누적이 많이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KCC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뭐 웬만하면 워낙 잘 했기 때문에 칭찬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게 그래도 저는 5월은 찍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뭐 연패 타거나 이런 건 아니라 5월은 그러니까 유지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밑에서 치고 맞아요. 올라오는 그러니까 위기감이 그 커지는 거죠. 현대모비스나 오리온이 사실 치고 올라온 오리온은 사실 나는 상승세가 또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현대모비스가 치고 오는 게 좀 무서워서 만약에 4강까지만 보고 그 플레이오프는 그 이후에 생각한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1위를 유지한다 정규리그 우승과 뭐 통합 우승까지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러면 위기가 좀 맞죠. 이정현도 걱정이에요. 이정현이 지금 발목이 되게 안 좋아서 진짜 거의 뭐 관리를 엄청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창인 감독이 그러니까 지금 발목에 뼈 조각이 막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무리를 하면은 계속 통증이 생기는. 그래서 제가 그 전창인 감독이 말하길 A 매치 휴식기 때로 거의 뭐 2주였잖아요. 2주 중에 제대로 훈련하고 한 거는 마지막 한 3-4일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연습 경기를 봤는데 되게 지친 느낌이 있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본 KCC 관계자도 되게 지쳐 보인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요. 예. 가야죠. 이정현 선수 지금 연속 출전 기록에 목맬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도 나이고 사실 몸도 몸이고 아니 자기의 100%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연속 출전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기록이겠지만 본인이 지금 베스트를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하고 뭐 재활을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낫겠죠.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해요. 지금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정현 선수. 맞아요. 터지는 날은 진짜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데 여전히 이게 또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날은 엄청 또 조용하니까 오늘도 좀 조용한 것 같고. 근데 그 정도 몸값에 그 정도 이름값인데 5경기를 하면 한 경기 정도 던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97점이나 했네. 이거는 지금 4쿼터 아직 6분 남았는데 107점이 유력하죠. 근데 KT가 KCC 상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워낙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뭐 KT 터지면 사실 못 맞긴 해. 뭐 KCC 박주영 선수가 19점이나 넣었네. 박주영 신인상 끝났습니다. 박준영. 박준영 선수. 박지원. 박지원은 2점. 좋습니다. 갑자기 오늘 생각나는 아까 차민석 얘기랑 또 박지원 얘기. 이제 그 당시 드래프트 직후에 어떤 민중 기자의 스탠스. 죽과. 예. 당장 먹을 수 있는 죽과. 피자를 놔두고 오래 끓여야 되는 죽을 선택한 꼴이다. 중민성과 피자 지원. 전 박지원 선수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방금 또 시즌왕이라면 19점. 저를 섭섭하게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또 이제 뭐 시즌 나중에 결산할 때, 뭐 신인들 얘기할 때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것도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저희가 시간을 지금 오버를 했어요. 사실 원래는 오늘 LG 얘기도 좀 하고, 그죠? 그러려고 했는데 LG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기 아쉬운데 그럼 LG에 대해서 최근 2연승에 대해서 간략한 인상 비평. 민축구의 이광진은 진짜였다. 그렇죠. 민주기장 이광진을 되게 느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LG 조성원 감독도 이광진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러니까 대표팀 휴식기 전에 이광진 어떤 투입 여부, 1군 투입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되게 활짝 웃으시면서 이광진 괜찮다고 쓸 가는 생각이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2연승에서 되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상혁이랑 그 이제 정혜원이랑 이광진 이 세 명이 나온 게 되게 컸잖아요. 예, 뭐 한마디만 해주시죠. 드래프트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비난 많이 받았거든요. 양준호 선수 지금 뭐 합니까?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아 집에서 쉬고 있어요? 네,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근데 윤하성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었죠. 잘했죠. 예. 그리고 이강진 선수 제 스티픽이라고 했죠.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광진은 치타다. 네. 그리고 LG가 뭐 지금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 상대했던 팀들이 다 굉장히 경계했대요. 그러니까 KCC 지고 나서 KGC 인상공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걱정이 좀 됐대요. 경기 전에. 아 이거 근데 그래도 예. 졌잖아요, 심지어. 예. 근데 KCC가 져서 아 다행이다. 욕 덜 먹어서. 이런 반응입니다. 아, KCC가 너무 개 털려서 한마디로 복날에 개 맞듯이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예. KGC 인상공사 측에서는 져서 아 좀 기분은 나쁜데 그래도 다른 팀이 더 여기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대요. 욕 먹느라. 근데 예. 이제 여기는 좀 덜 먹게 되는 거죠. KCC도 졌는데 너네도 질 수 있지. 예. 네, 이런 아, 거죠. 그렇군요. 네. 1위도 졌는데 뭐. 예. LG한테 질 수 있냐 이러면서 그냥 어우 뭐 예. 거의 맞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KCC가 이번 시즌 LG한테 은근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난 대승 한번 빼면은 네. 되게 고전하는 게임들이었거든요. 개막전에도 개막전도 졌고. 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워낙 그 한 번의 대승이 그게 아마 올스타 휴식 이후 첫 경기였을 거예요. 전주에서. 그게 너무 임팩트가 남으니까 아 뭐 LG는 당연히 KCC한테 상대가 안 되지. 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 저도 사실은 LG가 이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1위랑 12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상대 전적을 좀 버릴 수도 있어요. 잊을 네.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뭐 근데 뭐- 진짜 이관희의 3점 이런 거니까. LG가 그 21개 넣었는데 그날 네. 그 KBL 역대 3위 기록이거든요 한 팀. 근데 거의 그 뭐- 위에 두 개 기록이 그 예전에 문경은 전 감독님과 전 감독님이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문경은 전 선수 그리고 우지원 전 선수의 그 밀어주기 논란이 있었던 그 두 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위네요. 그때 그 경기의 기록이에요. 그 두 개 다 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실상 최고 기록이고 뭔가 LG 그날 그 KCC전 보면은 아 이게 묻지마 3점의 위력이랄까요. 진짜? 저는 예전에 아. 그 제가 한창 NBA 많이 봤던 시절 그 올랜도 매직인 줄 알았어요. 아 양궁농구 약간 드와이트 그 드와이트 하워드 박아놓고 라샤드 루이스와 히도 터코글루, 뭐 레이 네. 파일스톤 네. 이런 선수들이 그냥 3점 던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NBA 최고의 전성기 아닙니까? 최고로 재밌었던 시절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지금도 NBA 얘기하면 2008, 2009 딱 그때 얘기하거든요. 네. 저희 제가. 그때가 제일 재밌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안 보거든. 농구에 길이 본인이 안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 본인이 스토리도 안 많았고 봐. 굉장히 안 봤어, 길이 길. 많았습니다. 안 봐서 길이 그때 약간 없다고. 유종기자가 좋아하는 약간 클래식한 농구가 아직도 아, 많이 그렇죠. 요즘과 글렌 좀 많이 데이비스. 다르긴 할 때. NBA 넘버 원 스몰 포워드 폴 피어스가 뛰었었고 넘버 원 파워 포워드 케빈 가넷이 뛰었었고 예. 넘버 원 슈팅 가드 레이 얼렌 뛰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네. 아무튼 각설하고 어쨌든 그 LG 양궁 농구였다. 이광진 치타. 예. 근데 뭐 근데 제가 LG 얘기 지난번에 할 때 LG가 되게 팀 수비적으로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거 로테이션 수비가 되게 단단한데 이게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다. 뭐 이제 선수 구성상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 3, 4주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LG가 지금 하는 그 로테이션 수비, KCC전도 그렇고 그 몰아가는 수비 있잖아요. 이거 사실 시즌 중반부터 계속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캐디라렌 다쳐가지고 화이트로 바뀌면서 또 다시 짜야 되고 그리고 다시 좀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이관희 트레이드가 되면서 조성 감독이 수비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하던 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 것 같고 제 생각에는 LG는 다음 시즌에도 지금 하고 있는 그 베이스라인이랑 아니면 이제 그 페인트존 들어가는 길목에서 헬프 수비 오고 로테이션 쫙쫙쫙 도는 KGC가 많이 쓰는 건데 그 수비를 다음 시즌에도 제 생각에 좀 틀로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공격적인 색깔이 돋죠. 아 저는 예. LG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수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네.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LG는 수비를 안 하는 팀이에요. 아니 요즘에 달라요 LG가. 그리고 LG는 수비를 해서는 안 되는 팀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성호 감독님이 99점 먹힌 100점 넣으면 된다. 공격 농구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상민 감독님과 조성호 감독님인데 저는 그 두 분이 빠른 농구. 빠른 농구. 근데 이상민 감독님은 약속을 지키려다가 지금 이제 또 못 지키고 있잖아요. 예.
조성원 감독님은 이번 시즌 내내 못 지키다가 저번에 그 KCC 꺾으면서 한 번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54경기 중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얼마나 더 거짓말쟁이가 될지. 저는 LG 얘기하면서 수비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공격 농구 하겠다고 만든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즌 네. 중에 저는 농구에는- 전략 수정이 될 수 네. 있죠. 저는 절대 이거는 이거 농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 네. 이럴 때 마스크 내리고 해야 농담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아, 지금 네. 마스크 원리체로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네. 다들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농담으로 느껴지긴 아니, 하는데 농담입니다.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반농담인 게요. 네, 저는 누가 봐도 LG가 진단 같은데. LG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LG 얘기했을 때 수비보다는 공격이 더 치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LG가. 더 그런 공격적인 농구를 모습. 예, 더 공격적인 모습. 수비 농구 재미 없어요. 팬들 다 떠나갑니다. 팬들 별로 안 좋아해요 수비 농구를. 그렇지 않습니까? 수비 농구했던 2010년대 중반 때 팬들 다 떠나간 거예요. 뭐 그렇죠. 물론 토토도 있었지만 예. 그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공격적인 농구 해야죠. 네, 공격적인 팬들을 농구. 위해서라도. 네, 경기당 100점 넣는 농구 해야죠. NBA 보세요. 공격 수비 안 하잖아요. 공격만 하잖아요. 갑자기 또 뭐. 최고의 NBA 최고의 때는 0809 그렇죠. 0708 보스턴이라면서. 그렇죠. 예, 좋습니다. 뭐 여기서 마무리하죠. 그냥- 어쨌든 할 얘기 다 했네. 네. 오늘 준비한 거. 아, 예. 저 농담이 많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아무튼 여자농구 예. 이렇게 마무리라. 여자농구랑 이제 이현중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아졌었고 저희가 또 뒤에 또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요. 만족을 하고 이게 다음 주가 되면 뭔가 순위 싸움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다는 쎄한 느낌이 들어요. 현대모비스가 1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엄청 그리고- 반전이 일은 4, 5, 6위도 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2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LG가 또 다시 연패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 경기력은 사실 이 두 경기가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전까지 너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LG 칭찬은 안 했습니다. 방심을 할 수 없어. 혹시 몰라서. 인방 꿀될까봐. 혹시 몰랐어. 예, 좋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지금 이제 스튜디오 시간을 저희가 대여 시간 15분이나 넘겼기 때문에 아이고, 예.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